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를 왜 이렇게 깔아요? 아니, 지난번에 그 목소리가 너무 뭐라 그러지? 피곤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좀 깔았습니다. 네, 아니, 접수. 피곤하면 더 이렇게 방방 끼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아니야, 안 어울려. 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이렇게 높여줘야지.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보내셨죠? 네, 오랜만이네요. 해윰73님께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짧게 남겨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짧게 남겨주신 게 굉장히 정말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길게 남기신 분들 어떻게 하려고? 아, 그건 아닌데 저도 좀 길게 남겨주시면 좋긴 한데 진심이 느껴졌다. 그죠. 아니면 내가 칭찬이 고픈가?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야 정말 잘 듣고 계셔 주시는구나. 왜냐면 우리가 업로드하고 나서 이게 잘 듣고 계신지 잘 못 듣고 계신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남겨주셔서 잘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구나 해서 좋았습니다. 원희 대디님도 네, 이어서 이제 보내주셨죠. 전편 다 들었네요. 정주행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야, 예, 시간 꽤 오래 걸리는데 감사합니다. 두 분 다. 휴가셨나? 드라마 몰아보기처럼 팟캐 몰아듣기. 아, 요새 우리도 그럼 좀 특수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다. 집에만 계시니까. 저는 달걀 샌드위치님이 한국 대중음악 다뤘던 에피소드에서 그 옛날 가요 틀어드렸는데 그거 들으시더니 앞에 멜로디가 한번 끝까지 나온 다음에 노래가 나오는 걸 들으니 왠지 재즈 구성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즈도 연주할 때 처음에 멜로디를 한번 돌린 후에 각각의 악기들이 솔로 연주를 이어가는데 혹시 그런 걸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이거를 헤드를 돌린다고 말한대요. 그래서 이분 재즈를 좀 아시는 분인데 유헤드 빙빙 보시나요? 야, 한 20년 전에 듣던 얘기인데. 감사합니다. 앤드류 96님께서 또 류이치 사카모토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인트로 바쿠나르도 무리 됐네. 애니온 해주던데. 30분만 조또마떼. 감독님 나빠요. 이제 와서 바꾸라니. 우리 연기하지 맙시다 앞으로. 네, 이렇게 요점 정리 감사합니다. 그때 저희 방송할 때 음악 나오는 중에 아마존님이 노래 부르셨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때부터 귀벌레가 생겨가지고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아마존님 목소리가 떠올라서 네. 성공했습니다. 남의 뇌에 귀벌레를 심다니. 이번 대주에는 놀이인데요. 판도라가 준비한 놀이는 어린 시절의 놀이입니다. 좋습니다. 네, 요즘은 친구들을 만나려면 놀이터 대신에 학원을 가야 하고요.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많아져서 추억의 모양이랄까요? 그런 게 저희랑도 또 다른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의 놀이, 컴퓨터가 없어도 재밌었던 어린 시절의 놀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해는 짧고 해야 할 놀이가 너무너무 많았죠. 그렇죠. 스마트폰도 없고 컴퓨터도 할 수 없었던 어렸을 적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동네를 누벼 다녔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마침내 마존아 밥 먹자 하면 그때 집에 들어가죠. 특히 해가 짧아지는 겨울에는 일찍 집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릴 때는 너무 추워도 막 손이 얼어가는 것도 모르고 놀았던 것도 기억나고요. 자, 지금부터 추억 속으로 퐁퐁 빠져들게 하는 추억의 놀이를 함께 소환해 볼게요. 즐거웠던 일은 얘기할수록 더 생각나는 법이잖아요. 네. 오늘 우리 재밌게 놀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유후. 출발! 놀자. 어린 시절 하면 몇 살 때가 제일 많이 떠오르세요? 어린 시절 떠오르는 장면이 10살? 5살. 6살. 대여섯 살 때가 많이 떠올라요? 그럼요. 그때 뭐하고 놀았어요? 그때 뭐 온갖 잡것들을 다 하고 놀았죠. 그냥. 잡일. 아니, 잡일? 온갖 놀이를 다 하고 놀았죠. 왜냐면 저는 밀양에도 살았었고 부산에 살았었고 서울에도 살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그때는 이제 그때 경상도와 이 경기권인 거잖아요.
그래서 언어 때문에 애들한테 놀림도 받으면서 이쪽에서 못 속하고 저쪽에도 못 속하지만 그 놀이들이 룰이 또 다르잖아요. 아 맞아. 네, 동네마다 그쵸. 다른 거 있죠. 이름도 그래서 다르고. 굉장히 정체성이 혼란은 있었지만 재밌게 놀았어요. 아무튼 밭을 뛰어다니면서 음. 수박서리도 하고 옥수수놀이, 와 감자서리. 서리를 하는 세대란 그렇죠. 말이에요. 서리도 했고. 와. 근데 서울에서 했어요. 잠실벌이 원래 아, 그건 밭이었어요. 옛날 여기- 뽕받치고 막 이랬다면서요. 이게 막 건물이 지어가고 막 있을 때여가지고 일부는 정말 밭이었어요. 그 옥수수가 있었어요. 그 옥수수 서리 해갖고 먹고 그 엄마한테 갖다 주면은 이게 혼날 일이잖아요. 혼나고 다 같이 온 가족이 먹고. 그때만 해도 서리가 용납이 됐나 봐요. 그래도. 그렇죠. 용납이 됐죠. 그때는 예. 그냥 왜냐면 그냥 그래봐야 한두 개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게 옥수수가 아마 뭐 팔려고 심으신 게 아닌가 보네요. 그냥 뭐 그 생계를 유지하시는 먹으려고.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그분 어머. 이 기회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네, 잠깐 받아주세요. 얼음 얼면은 썰매 타고 놀고 겨울에는 무지하게 많이 놀았어요. 아무튼. 저는 아주 어릴 때의 기억도 좀 가물가물하게 나긴 나는데 초등학교 때 놀았던 게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놀았던 기억은 애들이랑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노는.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방학하면 네. 바로 다음 날에 엄마가 이제 애들을 다 모아서 시골로 보내요. 시골에 데려다 놓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할머니 그랬는데. 집에서 맞아, 왜 맞아, 갔지? 맞아. 할머니 댁에 가서 아니 저희는 친가와 외가가 한 동네여가지고 아, 그랬구나. 그 동네 가서 그냥 한 달 내내 노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방학 그랬어. 이제 끝나기 한 일주일 전쯤에 데리러 오시죠. 그때 방학도 되게 길었어요. 여름방학 맞아요. 특히. 40일? 뭐 여름방학 50일? 겨울방학이 엄청 긴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데리러 올 때까지 그냥 거기서 새카맣게 되도록 진짜 밖에 돌아다니면서 놀고 올라와서 방학 숙제 안 했다고 혼나고 그쵸. 일기 40일치 몰아쓰고 숙제는 원래 밀려서 탐구 생활 이런 거. 그리고 꼭 시골 갔다 오면 꼭 하는 게 있었죠. 이잡기. 아, 꼭 이를 옮겨갖고 와갖고 이가 얼마 그거 갖고 놀이예요? 그 놀이죠, 놀이. 놀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 찬빗으로 엄마가 머리를 촘촘하게 빗으면 이가 두둑 떨어지면 그걸 손톱으로 이렇게 꼭 눌러갖고 죽이는 거예요. 또독또독 이렇게. 그 생각나네. 그림 일기를 밀렸다가 한꺼번에 쓰려고 날씨만 꼬박꼬박 매일 써놨었어. 와, 그건 진짜 우와. 부지런했다. 날씨만. 날씨를 옆에 친구한테 베끼는 애들 엄청 많은데. 아, 그 생각을 못했네. 아 근데 저는 그 베낀다는 생각이 안 되겠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나는 시골에 있었고 내 친구들은 날씨가 다른데. 집에 있었기 때문에 날씨가 동네가 달라. 맞네. 그러니까 날씨 기록해 준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오, 나 그렇게 했다. 진짜. 철저하다 아주. 그럼요. 그죠? 요새는 날씨 검색하면 과거 날씨가 다 나와가지고. 근데 안 과거 맞지 날씨가 않아요? 나와요? 그럼 인터넷 나와요. 없던 시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과거는 고민 안 맞아요? 해도 돼. 원래 워낙 예보는 안 맞잖아요. 과거는 맞대요. 그건 기록해 놓는 그죠? 거니까 그건 맞겠죠. 기록해 놓은 거니까. 아니, 실시간. 과거니까 고쳐놓겠지. 그치. 실제로 기록된 걸 남겨놓겠지.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 나이는 조금 뒤죽박죽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때가 5살이었나 7살이었나 맞아요. 몇 학교를 살인지 다녔었었나? 아 동생이 이랬던 거 보니까 내가 학교는 다녔던 것 같아. 이렇게. 근데 무조건 뭔가 재밌었던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재밌게 했던 거 그리고 집중했었던 거. 근데 지금 제가 질문을 할 때 떠올랐던 장면은 최근에 비가 올여름에 저희 너무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비 오는 걸 보면서 부쩍 놀이터에서 놀았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놀이터가 요즘에는 흙바닥이 아니지만 저희 때만 해도 흙바닥이었어요. 그렇죠. 심지어 그냥 모래가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래가 있는 부분은 약간 계단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가서 약간 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모래가 쌓여 있었지만. 맞아. 그래서 거기서 뭐 흙 파서 비가 오는 날에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물구덩이 같은 거 만들기도 맞아, 하고. 맞아. 수로를 만드는. 네. 모래놀이가 가능했지. 진짜.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모래는 사실 성을 쌓기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부실공사에. 네, 약간 이게 부실공. 뭔가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도 이렇게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지지할 수 있게 하려고 다른 그냥 화단으로 가서 거기 있는 흙을 가지고 와가지고 섞어서 뭐 만들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 그 그래서- 꽃들은 다 죽었다면서요. 뭐 저 나름 좀 동심으로 얘기하는 중인데.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재밌었던 기억을 따라서 이렇게 다음 장면이 이어서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 놀이터에 왜 움푹 파였는지 아세요? 왜요? 그거 엄마들이 집에서 화분 만든다고 다 흙 훔쳐가서 그래요. 조금씩 다 펴가가지고. 진짜.
진짜요. 우리 놀이터에 엄마도 있는 그 흙은 화분에 넣어봐야 물이 다 새서 화분에 못 밑에 쓰는데 까는 거. 무슨 소리예요. 진짜 악동이야, 악동. 이 집은 뭔가 어디서 다 밖에서 갖고 와. 옥수수도 밖에서 갖고 오고.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저도 비 올 때 놀이터에서 수로 만드는 거 했었고 비가 안 올 때도 그 수로 만드는 것처럼 그 안에를 파요. 그다음에 이제 벌레 잡아와가지고 곤충들 잡아와서 자, 거기다 니네가 넣어요? 살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아. 길 만들어주고 막 그랬죠. 곤충 채집의 색다른 또 형태요. 도시를 만들어 준 거네. 그렇죠. 아니 그런 식으로 자기 왕국들을 만들잖아요. 나는 파괴하는 거 주로 했는데 이런 막 애들 있다니까. 물 아니, 부어고 홍수다 막 이러고 기껏 만들었는데 자기 엄마가 부른다고 가면서 이렇게 망가뜨리고 가고 에이 내일 놀아 내일 다시 만들어 자기 못 논다고 막 어, 불 이런 애들 지펴놓고 있었다니까. 막 불났다 막 그러고 불 꺼야 돼 오줌 싸고 막 다리 들고. 저 어디서부터 잘라야 돼요? 저는 시골에서 놀았기 때문에 주로 그 논두렁 같은 데에 풀이 이렇게 길게 자라면 그 네. 풀을 묶어요. 맞아 걸어 다니다 넘어지라고. 아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근데 되게 잔인한 그게 근데 못된 장난인데. 함정이에요 함정 함정 왜냐면 그게 파놓고. 새참 이고 가시는 어머니 다리 걸려서 새참 화랑 다 넘어가고 막 저는 근데 어른이 그거 넘어지. 이게 지금 우리 저기 지금 엿장수님 그런 놀이를 하셨다는 게 진짜 진짜 어른들은 사과하세요. 다 눈치챌 수 있는데 아까 저도 사과했잖아요. 빨리 사과하세요. 애들은 이제 그걸 장난이랍시고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은 묶어봐야 이렇게 꽉 못 묶으니까 그게 풀려요.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는군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막 참새 잡는다고 막 함정 만들고 이런 거 했었어요. 그 어린 시절의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누구를 골탕 먹였거나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거 말고 네, 알겠습니다. 예, 억울했던 거나 이제 그런 거 말고요. 알겠습니다. 자, 함께 했던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봐요. 네. 네,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것 중에서 좋아하시는 것들 한 분씩 돌아와서 얘기해 볼까요? 함정 만들기. 자, 그럼 좀 더 깊이 가봅시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만드는 사람은 재밌죠. 저는 그치. 놀이터에서 이렇게 깊게 구덩이 판 다음에 신문지 이렇게 위에 덮어놓고 이렇게 흙 살짝 덮어서. 네, 돌 같은 맞아. 걸로 신문지 가생이에 이렇게 딱 안 날아가게 해놓고 흙 살짝 덮어가지고 근데 그게 이렇게 봐도 약간 티가 나요. 그래서 걸리진 않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풀숲에 숨어가지고 낄낄 대면서 근데 그 안에다가 오물 넣어놓고 맞죠? 그건 그렇게까지는 너무- 안 했어요. 그건 너무했다. 그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빠졌을 때 이게 깊이 파는 게 아니라 타격이 너무 이게 크잖아요. 묻는 그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 근데 그거를 안 빠지고 발견하는 게 또 재밌잖아요. 내가 그걸 재미없죠. 알아냈다. 이러면서. 그건 이제 판 사람이 재미없는 맞아, 거고. 맞아. 내가 나는 발견하면 재밌어. 내가 이거 안 빠졌어. 안 걸렸어. 맞아, 이런 맞아. 거. 같이 했던 놀이 중에서 뭐가 기억에 나는 거 있으세요? 엄청 많은데. 하나씩 꺼내봅시다. 술래잡기 이런 거. 다방구 그 다방구가 술래잡기잖아요. 다방구 술래잡기. 아, 다방구가 술래잡기예요? 똑같아요. 아니에요. 다방구는 다른 거. 다방구하고 치고 도망가는 건데 술래잡기는 숨어 있는 친구들을 찾는 거 아니에요? 숨바꼭질. 숨바꼭질. 근데 숨바꼭질이랑 아. 술래잡기가 같은 걸걸요?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네. 술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숫자 세는 동안에 다 숨고 그다음에 술래가 이제 잡으러 가는데 들키면 근데 그 술래가 원래 숫자 셌던 거기로 돌아왔고 찜해야 끝나는 거잖아요. 네. 술래가 먼저 찜하면 그 사람 죽는 거고 들킨 사람이 먼저 와서 찜하면은 사는 거니까 결국은 술래잡기를 하면서 겁나 뛰어다니는 거죠. 처음에는 어디 숨었나 찾다가 나중에 다방구가 되는 거지. 때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가? 술래가 딱 치면 끝나잖아. 터치해야 끝나잖아요. 그렇죠. 20사람 터치해야 죽는 어. 거잖아. 그렇지. 찾아내야지. 그러니까 그게 변형이 되게 많이 된 것 같은 게 저는 주로 그런 놀이에서는 숨바꼭질 아니면 얼음땡. 얼음땡이 가장 그 맞아, 얼음땡. 액션. 얼음땡에서 어떻게 땡 하느냐로 진짜 동네마다 싸우고. 그죠? 매번 룰이 바뀌잖아요. 맨날 달라져. 오, 이렇게 하기로 하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동네 애들도 그거 있었어. 해동? 해동이 뭐예요? 해동? 땡이 해동이에요. 아니 내가 전자레인지. 얼음을 했어. 그럼 내가 나를 이제 그 술래가 못 치는 거잖아요. 못 잡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얼음 그쵸. 했으니까 네. 누가 땡을 아, 해줘야 땡 되잖아. 해줘야죠. 네. 근데 내가 본인이 나 해동? 그럼 도망가. 그게 뭐야, 어딨어? 그게? 아씨 그 우리 룰을 동네만 파괴- 있었어. 룰을 우리 친구들만 파괴해. 그랬나 봐. 아무래도 해동이라는 표현이 아니었는데 뭔가 본인이 스스로 녹았어. 뭔지 여러분 그런 거 아시면 있는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 근데 그렇게 그건 그런 거 좀 있었는데. 묵사발님과 같은 지역에 사셨던 분들 그러니까. 제보 부탁드립니다. 비석치기. 네. 비석치기. 비석치기 맞아. 어떻게 하는 그런 것도 거예요? 했었어. 비석치기 이렇게 각자의 돌을 넓적한 돌. 좀 약간 이렇게 넓적한 세울 수 있는 맞아. 돌을 각자의 돌을 구해 와서
이 줄에다가 세워놓고. 쫙 라인에다 세워놓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머리에 얹어서 한 번은 쳐서 넘어뜨리고 그다음에 뭐 무릎과 무릎 사이에 끼고 뭐 어깨 위에 올려놓고 가서 또 떨어뜨려서 넘어뜨리고 뭐 그런 거. 제일 고난이도는 저는 그 발등 위에 올리고 깽깽이로. 한 발로 깽깽이로 가서 하는. 근데 깽깽이 한 번 뛰고 다 떨어져. 그렇죠. 그거 진짜 힘들죠 그건. 근데 그 비석치기가 네. 일반 백성들이 높은 집안에 좀 앙심이 있는 집안에 비석을, 진짜 비석을 가서 깨는. 그 비석 위에 돌을 던지는 거에서부터 비롯됐대요. 실제로 왜 이름이 이런가 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여자친구들은 이런 비석치기 노래 같은 거는 저희 많이- 동네만 안 했을까요?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엿장수님은 제 옆에 있었는데 여자인 줄을 몰랐어요. 아니 근데 비석치기 좀 전에 그 깽깽이 뭐 발 얘기하셨잖아요. 한 발로 그것도 이렇게 땡땡. 다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들어보셨을까요? 도둑발, 도둑발. 토끼띠, 배사장, 신문파리, 진짜 이상하다. 오줌싸개, 장님, 떡장수. 지금 제가 말하는 단어가 네. 그렇게 돌을 옮기는 방법이에요. 아. 네. 도둑발은 발등에 올려놓고 네. 네, 가서 그 위에 이렇게 또 놓는 거. 그리고 토끼띠는 발목 사이에 끼운 다음에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가서 아 맞아 놓는다. 이렇게. 그렇죠. 발목 사이에 이렇게 하고 뭐 여러분 잘 보이시죠 여러분? 발목 사이 이렇게 딱 꼈습니다 지금. 네, 배사장은 뭘까요? 사장님처럼 배 위에다가 이렇게 그쵸. 올려놓고 마치 사장님처럼 배 위에다가 올려놓고 허리를 배 나온 사람 가는 유리하네. 반대로 이렇게 뒤로 꺾어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림보 하듯이. 네, 맞아요. 아이고. 신문파리. 신문판에 뭐지? 팔에 끼고 가나 이렇게? 그쵸. 겨드랑이에 신문에 끼고 끼는 이렇게 거죠. 떨어진다. 네, 신문처럼 아, 그런 거랑 오줌 싸개, 오줌 싸게 잘 알죠. 가랑이에 끼고 가는 건가? 뭐지? 무릎 사이에 끼고. 아, 이게 아까 아까 내가 네, 얘기했던 맞아요. 거네. 근데 그게 그 모양이 너무 쉬마려운 사람 같이 보인다고 맞네. 해서 그게 뭐였대요? 엉거주춤. 네네네. 엉거주춤. 장님, 이거는 눈을 감고 걸어가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와. 떡장수, 이건 머리 위? 머리에 맞아요. 머리 아, 위에 내가- 떡장수처럼 예, 올려놓고 가서 재밌네. 예, 근데 이거의 핵심은 머리 위에 올려놓고 가다가 돌 위에 떨어뜨리기 전에 떡 사세요 하고 떨어뜨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떡 사세요. 돌로 하는 거 얘기 나오면 또 네. 이제 돌로 하는 게 그 사방치기, 땅 따먹기 이런 거 있었죠. 네. 맞아요. 땅 따먹기 재밌네. 땅 따먹기. 땅 따먹기가 근데 사람들이 약간 용어가 좀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땅 땅을 따먹기 따먹는 거. 놀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종류가. 어? 자, 각자 기억하는 땅 따먹기 한번 얘기해봐요. 그 아까 돌멩이로 한다고 했으니까 조그만 돌멩이를 자기 또 돌을 하나씩 찾은 다음에 아까 사각형을 그려서 사각형의 요 모서리에 요만큼 이렇게 4분의 1 원을 네네네. 딱 그어서 거기가 이제 자기 땅인 거야. 각자 거기서. 그치. 그래서 맞아요, 세 번 만에 들어와야 돼. 맞아요. 맞아요. 자,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째가 자기 땅 안으로 돌멩이를 그쵸. 넣어야지 어. 그만큼을 이제 내가 먹는 먹는 거지. 거지.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처음부터 구획을 정해요. 그쵸? 처음에 네. 이만큼으로 한 개를 시작하자. 정해놓고 네. 하고 그 그러면 안에서 그걸 내가 딱 치면 치는 대로 그 선을 긋는 선을 거죠. 긋는 거예요. 네. 직선으로. 근데 골 때리는 게 완전 치트키 같은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여기서 한 번 치고 두 번 쳐서 친구 땅으로 내가 세 번째 골인시키면 내 땅이나 친구 땅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 그것도 그 동네만 있던 룰 아니에요? 그거 그거? 반 이상을 먹어버리는 거. 막 그렇게 되면. 그러면 처음부터 다 남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겠다.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요. 해보세요. 오늘 나가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 지금 왜 그 알까기 있잖아요, 바둑알로 네네. 하는 거. 그 좁은 데서 그 힘 조절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 자기 집을 딱 마련하는데 대부분 왜 땅 못 따먹냐면 힘 조절 못해서 못 미치든지 튀어나가든지. 그치. 그러면 그 세 번 만에 못 오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 지우는 거죠. 근데 직선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기억에 나는 게 어디다가 이렇게 딱 돌을 쳐요. 그러면 그 거리를 손으로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뼘 반이야. 그러면 그 한 뼘을 콤파스처럼 한 뼘만큼을 내가 이렇게 돌려서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죠. 그 기준은 내 땅을 기준으로 많이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끝과 끝이 닿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반원 정도를 그리죠. 그렇게 하고 한 뼘 반이었으면 한 뼘을 그리고 그 뒤에 그 반만큼을 또 그리는 거죠.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진짜 다양하네, 방법이. 그러니까 사방치기를 땅 따먹기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땅 따먹기라는 말이
저희 방금 묵사발님이 말씀하신 그 돌로 3번 치는 것도 땅 따먹기고 그다음에 사방치기도 땅 따먹기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방치기가 뭐였지? 땅에다가 네모를 그리고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숫자를 쓰죠. 그림을 네, 그려서 그림을. 도형을 그거. 이렇게 그게 갖고. 사방치기예요, 이름이? 네모가 네. 아래 2개, 위에 2개, 가운데는 이렇게 X자 펴서 네. 삼각형 4개. 아, 맞아. 이렇게 해서 이제 1에다 던지고 1은 나머지. 밟지 않고 2, 3, 4, 5, 6, 7, 8 갔다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돌 주소 줘서 음. 들어오면 2로 돌 넘어가고. 주다 잘 넘어지고. 전통놀이 소개하는 곳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땅 따먹기로 소개는 되어 있었어요. 아, 결국은 그렇구나. 자기 땅이라고 맞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표시하고 거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땅 따먹기는 다른 도구가 필요 없이 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흔히 뭐 어느 나라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경사회다 보니까 더욱 땅에 대한 열망, 아, 소유욕이 그렇죠. 더 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당이나 공터에 이제 금을 구워서 내 땅 하고 소유를 하는 그 놀이를 더 많이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에는 땅 따먹기 없겠다. 유목민족이라서. 지금 뭔가 머릿속으로 나름 지금 이렇게 카테고리를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돌 가지고 하는 놀이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술래와 잡히는 사람이 있는 놀이 중에 아까 얘기한 거 뭐 얼음땡도 있고 또 뭐 있지 뭐 숨바꼭질도 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무궁화 꽃이 음. 피었습니다도 있고 혹시 탈출이라는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거 이제 보통 나머지는 다 평지에서 할 수 있는데 탈출은 미끄럼틀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미끄럼틀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술래한테 안 잡히고 어디 탈출 구역으로 탈출하면은 끝나는 건데 아. 미끄럼틀 바깥에 이제 모래 땅을 밟으면 거기서는 이렇게 깽깽이 그러니까 한쪽 나 다리로 해봤다, 뛰는 해봤다. 것만 맞아. 이동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기구를 이용한 그 잡기 맞아. 매달려서 막 네, 절로 네. 넘어가고. 맞아요. 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해봤어요. 저는 탈출하고 그 룰은 약간 비슷한데 오징어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서 그 노래 오징어, 이름이 오징어. 그 오징어인가 그냥 대왕 오징어 왕 따먹기. 막 붙이는 그것도 거죠 지금. 땅 따먹기. 오징어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 어렸을 때 돈가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아 돈가스. 게임도 돈가스 좋아하셨구나. 네,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땅에다가 이제 그 동그랗게 맞아요. 뭐 구역을 그려놓거나 아니면 맨홀 뚜껑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무조건 돌아가면서 돈을 외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뭐 맨홀 뚜껑은 한번 밟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스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뛰면서 내가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누구를 있었던 것 같아. 잡을 수 있고 남의 발 밟으면- 밟아가지고. 그렇죠. 밟아서. 그러니까 뭐 돈 가스 하면 그 다음 사람도 그걸 똑같이. 따라해야 되고 거기서 약간 변형된 게 오징어라고 알고 있는데 해보진 않았어요. 아, 오징어는 엄청 복잡하고 여러 명이서 하는 건데? 그 학교 오징어는 운동장에서 그냥 정도에서 그 해야 되는데. 룰을 이해시키는 게 어려워가지고 맞아, 결국 맞아. 못 끼워준 애들이 그랬어요. 아, 근데 너무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갔나 말해도 봐요. 해도 못 알아들어 막. 재밌었는데. 놀아본 적이 재밌게. 없네 오징어로는. 진짜 오징어 모양을 어려워요, 그래요. 그거. 그게 오징어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어디가 쉼터도 있고 어디는 가로지르는 데도 맞아. 있고. 그리고 다리 같이 생겨갖고 팔씨름해서 맞아요. 이겨야 지나가고 뭐. 그러니까 야구처럼 복잡했어. 1루수, 2루수, 3루수처럼 이렇게 자기가 그 순례하는 쪽은 배치가 딱 돼 있고 공격하는 팀은 저 오징어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삥 돌아와서 깽깽이로 막 돌고 해서 하나씩 깨나가는 거야. 네. 아무튼 그건 너무 재밌어요. 어려웠어요 항상. 재밌어. 그리고 항상 싸움이 제일 많이 나. 맞아요. 이게 왜냐면 룰이 맞니 아니니. 격해. 규칙을 어겼다. 뭐. 돈가스도 격해요. 왜냐면 돈 가스 10번을 막 그냥 그러면 도망가는 거거든요. 막 아니 저 피해가야 그거 돼. 하다가 근데 몸싸움 해가지고 그러니까 발을 밟혔는데 도망가려고 하는 관성 때문에 꼭 넘어져 애들이 발 당연히 밟힌 넘어지죠. 채로. 그래서 맞아요. 많이 다치고 무릎 깨지고. 왜냐면 공격하는 사람은 정면 보고 공격하고 피하는 사람은 뒤로 피해, 옆으로 피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많이 넘어져. 눈은 계속 발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뒤를 맞아, 안 맞아. 봐요. 그래서 많이 그건- 다쳤어요. 그게 한 발만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두 발로 하는데 그 상대방이 뛸 때랑 같은 리듬으로 가스 하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양발로. 한 명은 양발로. 밟으려고 한 명은 도망가고. 이렇게 양발로 뛰다 보니까 뒤를 안 보고 벌쩍벌쩍 뛰다 보면 뒤에 뭐 화단 같은데 맞아요. 꼬꾸라진다거나 자전거도 지나가고 막 길로 나간다거나 지나가는 친구랑 부딪히기도 하고. 되게 위험했던 것 같아. 그 아까 저기 아마존이 파놨던 그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아. 예? 그 엿장수님 묶어놨던 잔디에 그 묶어놨던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그 술래가 옛날 그 밤에 돌던 그 술라에서 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네. 술라? 순라라고 해서 한자인데 예를 들면은 이제 밤에 포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밤길을 도는 거죠. 순찰 도는 거죠. 순찰 도는 그거를 술라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술래가 그 술라에서 왔다는 썰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술래 이렇게 됐다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 잡으러 가는 누가 범인 있나 없나 잡으러 가는 거니까. 그러네.
근데 이게 술래 놀이에서 파생된 놀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중에 저는 제일 생각나는 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재밌죠. 이것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멈추잖아요. 나중엔 다 랩을 무궁화 하게 꽃이 되죠. 피었습니다. 무궁화 피었습니다. 뭐라고?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의 방법은 여러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술래가 벽을 보고 뒤를 쳐다보지 않은 채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순간 뒤를 쳐다보죠. 그럼 대기하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그 순간 일제히 동작을 멈춰요. 근데 이거의 핵심은 동작을 멈출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렇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상한 네. 막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고 말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퇴근 복불복으로 활용이 돼서 그렇게 놀지 않았던 친구들까지도 예,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놀이로 말만 바꾼 것들이 있어요. 담쟁이 덩굴이 피었습니다. 라고 놀았던 지역이 있다 그러고요.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렇게 바꿔서 한 곳도 있었다고 해요. 담쟁이 덩굴이 피었습니다. 라고 할 때는 앉은 채로 가만히 있다든지 할미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는 허리를 숙인 채로 있어야 된다든지 그 단어에 따라서 동작하는 게 좀 달랐다고는 해요. 그리고 어떤 술래들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막 한 발로 서 있다거나 되게 어려운 자세로 있는데 빨리 안 돌아보고 계속 너 움직이는 것 같아 웃지마 웃지마 그러니까 이러면서 너 움직이면 넘어질 술래가 되는 때까지 거니까. 그런 재미죠. 술래가 눈을 감은 채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이에 나머지 애들이 들키지 않고 움직여야 되는 게 핵심이죠. 술래 가까이로 가요. 그래서 들키지 않고 잘 간 사람들이 벽을 치고 도망을 가면 술래를 쳐야죠. 술래를 쳤어요. 뒤통수를 그냥 팍 때려. 그건 아니고 그래서 열받아서 쫓아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잡으려고. 우리 동네는 벽 쳤는데. 벽 치면 재미가 없을 텐데. 벽 치면 이제 술래가 얘들이 치고 가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꼭 술래를 치는데 중간에 움직인 사람들이 술래랑 이렇게 그 새끼 손가락에 깍지 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잡힌 그걸 애들. 다 끊어주고 도망가는. 아 맞다. 이렇게 잡힌 애들이 있으면 그거 줄줄이 있어요. 끊는 게 그거고 잡힌 애들이 아무도 없다. 그럼 뒤통수 딱 때리고 도망가고. 꼭 뒤통수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치고 도망갈 때 그 중에 잡히는 사람이 또 다시 술래가 되는 다시 거죠. 술래가 되는. 그래서 대풀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 친구들이 살이 찔 수가 없었어요. 계속 안 뛰어다녀서. 잡히려고 진짜 엄청 뛰어다녔으니까. 아, 일본에도 비슷한 놀이가 있대요. 다루마 상가 코론다. 다루마상이 오는 거예요? 아, 우뚝이가 넘어졌다라는 놀이가 있다는데 뭐 그래서 근대기에 일본에서 전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뭐 비슷한 놀이들이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하나 둘 셋 벽에 닿아라 라고 외치면서 이 비슷한 놀이를 하고 이거 제가 그 각 나라 말로 하지 않는 점은 여러분을 배려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영국에서는 할머니의 발자취 라고 한대요. 할머니의 발자취? 네, 너무 예쁘지 않아요? 프랑스는 그냥 하나 둘 셋 술래 하고 돌아보는 게 있다 그러고요. 창의성이 없네. 폴란드에서는 하나 둘 셋 나 다 봤다 뭐 이런 느낌으로 했대요. 역시나. 체코는 설탕, 커피, 레몬, 차, 사탕, 폭탄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말 외친대요. 대잔치고. 괜찮은데. 근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되게 맥락 없이 무궁화가 뭐 우리나라 꽃이라는 거 말고는 그 문장 한 가지로 그렇게 재밌을 일입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추억으로 기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또 비슷하지만 다른 노래 하나 있어요. 뭐야? 여러분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아, 왔니 그 뭐죠?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무슨 꽃을 왔단다. 찾으러 왔느냐. 묵사발 뭐라- 꽃을 찾으러 이름 왔단다. 얘기하면서 하는 왔단다.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가위바위보 뭐 이런 거 해갖고 아니면 뺏어오기. 네. 맞아. 제가 혹시나 뭐 다른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놀이들이 있을까 하여 찾아봤더니 꽃 찾기 놀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무슨 놀이야? 우리 동네만 안 했나 하고 봤더니 그게 우리 집에 외환이더라고요. 아, 꽃 찾으러 왔다. 편을 나눠가지고 양쪽에 나란히 서서 우리 집에 왜 왔냐고 서로 대화를 할 때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상대편 팀을 팀 1을 한 명 뺏어오는 거죠. 호명하는 네.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죠. 친구 어머니가 꽃집을 하셨나 보네. 근데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이런 거랑 뭐 무궁화꽃이 피었으면 이런 거 다 저작권은 누가 가져가? 저작권 있나요? 그런 거는 작자 미상. 그렇겠죠? 근데 꽃 찾으러 왔다고 하면서 상대편 친구를 호명한다는 게 꽤 예쁘게 느껴져서 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시절 놀고 나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근데 놀이가- 낭만적이긴 했다 생각해보니까. 그쵸. 왜냐면 그러네. 은근 뺏어오고 싶은 꽃을 이렇게 할 때 좋아하는 그리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름 안 불리고 그러면 또 서운할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 많이 지목하고 일부러
표정 보이지 않아요? 뭔가 나야 하면서 좋아하는 표정.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예, 이 꽃찾기 놀이의 또 기원은 불확실하긴 한데 일본에서 유래됐다고 또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 보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에 전해줬을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비슷한 놀이가 있대요. 가몽매 놀이라는 게 비슷하다고 해요. 놀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점이 특히 많이 닮았고 한 가지 다른 점이라면 그 일본의 가몽매는 한쪽 편에서 아이를 찾는다고 하면 다른 편에서 얼마에 사느냐고 대받아친대요. 아, 경매 얼마 가치를 줄래? 매기네. 아. 네, 협상을 하는 거죠. 어. 누구를 데려갈지 상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대요. 읽고 나니까 더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는 꽃을 찾으러 왔대요. 그러니까. 근데 꽃을 데려가고 싶대요. 꽃도 얼만데 이랬으면 막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100원인데 쟤는 1000원이야 이러면. 동대문을 그건 뭐라 그러지? 그 노래. 동대문 놀인가? 동대문 놀이인가? 12시가 되면 되면은 문을 문을 닫는다. 닫는다. 그거 그 하고 브라보콘. 그건 12시에 만나요. 맞네. 브라보콘 아니에요? 맞네. 전혀 다른. 자, 이렇게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의 팀을 데리고 오거나 하는 비슷한 놀이가 지금 얘기하신 12시가 되면 문을 닫는다는 동대문 놀이. 동대문 놀이구나. 예, 이름이 동대문 놀이고 달맞이 놀이라고도 부른대요. 근데 이게 충청북도 영동에서 만들어진 이름이고요. 오. 예. 그리고 비슷한 놀이로 사람 빼앗아 오기 놀이라는 게 있대요. 이거는 충남 논산에서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충남 되게 사실적인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사람 사람 빼앗아 빼앗아 오기 놀이. 12시에 되면 문을 닫는다면서 탁 해서 그래서 문을 어떻게 했어? 닫는다 하면 아니, 그 사람을 딱 가두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둘이서 손잡고 흔들면서 있다가 이렇게 뭘 해요. 흔들면서 뭐 하지? 몰라 뭘 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게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궁금한 거야. 댄스 타임. 댄스.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았어. 응. 그 사람 술래가 됐어. 응. 뭐 벌칙 이런 게 있었나? 그럼 문하고 이제 문지기랑 바꾸는 거죠. 문지기는 2명이고 나머지는 앞에 사람 허리를 붙잡고 줄줄줄줄 이렇게 기차놀이처럼 그치, 그치.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아서 그렇게 다 뭐였지? 잡았어. 목적은 그러면 뭐지? 이제 바꾸는 그러니까 거죠. 잡히고 싶은 거였을까요? 그냥 뭐. 잡는 그 자체가 내가 약간 잡았다. 스킨십 유도 뭐 이런 건가? 그냥 잡히면 깔깔대고 좋은 거지 뭐. 잡히는 사람 이제 문지기 뒤에 붙여놓겠죠. 뭐 너는 우리 편 이렇게 음. 했겠지. 근데 기억이 왜 이렇게 모든 놀이가 어느 정도까지는 기억이 나고 결말이 기억이 안 나. 그러고서 어떻게 끝내고 집에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다 그건 다 엄마가 밥 엄마가 불러서 먹으라고 그래. 부르면은 근데 엄마가 부르는 거 하니까 얘기 생각나는 건데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아파트 단지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한 2-3개 더 있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오가면서 놀았거든요. 원정갈. 네,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때 생각해보면 그때는 뭐 전화기도 없고 엄마가 나를 찾으려고 할 때 사실 뭐 이렇게 눈으로 찾고 소리 부르는 것밖에 찾는 방법이 없는데 그때 엄마들이 오히려 좀 대담했던 게 아닌가. 얘가 우리 아파트 말고 딴 데 가서 놀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잘 놀다 들어오겠지. 약간 맞아. 그땐 지금은 안심할 수 오히려 있었지. 지금은 그거는 그렇게 그렇죠. 못할 거예요. 아니 그리고 난리 나죠. 아파트에서 보통 이 저기 뭐야 놀이터가 보이고 저기 위에서 이름 부르면서 그렇죠, 맞아요. 야 들어와 이제 맞아, 밥 맞아. 뭐 밥 다 그렇게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각자 막 그 시간 되면 밥 차려지는 들어와, 시간 되면 막 들어와. 여기서 맞아, 다 맞아. 불러. 마지막에 간 애가 좀 외로웠지. 어찌 외롭죠. 주로 그 애 중에 하나가 저였는데 저도요. 아니야 이런 친구는 가면서 내가 만든 거 다 부시고 갔다니까요. 부시고 가서 사실은 다시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쓸쓸한 아무도 없는 놀이터래.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끼 갑자기 공포 영화로 가는데 되게 무서워져. 저는 이제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 찢어지게 가난해서 운전사도 가난하고 정원사도 네, 가난하고. 그쵸. 다 같이 병 깨기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버린 병이 있죠. 옛날에는 우리 PT 이런 그게 아니라 다 용기가 유리병이었죠. 유리병이었잖아요. 그럼 그 병들을 갖고 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한 눈높이나 이 정도에서 병을 이렇게 진 사람 병을 눕혀놓고 떨어뜨려서 깨는 거야. 그거 맨살에 맞으면 너무 끔찍한 게임이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88 올림픽이 딱 들어오면서 깨끗해지기 시작하면서 그 병을 다 주워서 저는 이제 팔았죠. 그래서 그 돈으로 영화를 보러 다녔죠. 더 이상 병 깨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 왜냐면 공터가 없어졌어요. 잠실 바닥에 저 진짜 농담 안 하고 다 중간중간에 공터, 밭 이런 게 많았었어요. 그 건물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그 2층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빈 데는 공터야. 그래서 거기서 노는 거예요. 흙이랑 쓰레기랑 막 있는데 거기서 놀았어요. 그거 원래 제가 다 주인 없는 공터에서 먼저 놀았으니까 그거 다 제 땅 아니에요?
땅 따먹기네. 네, 내가 오늘 땅 따먹은 거 아니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때는 진짜 묵사발님 얘기처럼 밭이 많았어요. 논까지는 아니었는데 공터도 많고 밭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놀 때 제가 이렇게 눈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거기 위에 건물이 서 있어서 맞죠. 지금도 거기를 보면 두 가지로 겹쳐서 보여요. 내가 어렸을 때 놀 때 그 공터인데 지금은 무슨 건물이 있구나. 그게 항상 이렇게 겹쳐서 볼 수 있어요. 보고 싶으면. 저 건물은 사실 내가 어렸을 때 공터였고 저긴 항상 덤블링 하는 아줌마가 맞아. 뽑기하고 떡볶이 팔아서 내가 맨날 갔던 곳인데 맞아. 지금은 공터. 이런 게 다 그냥 기억에 살아있거든요. 옛날에 리어커 큰 거에다가 덤블링 그거랑 말 타는 거 그런 거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맞아. 10원에 5분 뭐 10원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정도 했을까요? 그래도 몇백 100원? 원, 100원? 200원? 몇백 원은 했던 것 같아요. 아 10원이면 나 너무 아, 옛날 사람 되는 거죠 지금? 10원이면 막 짜장면 20원 하던 시절 막 이런 아, 느낌이에요. 그 1전 2전이 없었어요. 몸을 이용해서 겨루는 게임, 몸을 이용해서 겨루던 그런 놀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겨루기 놀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대표 놀이는 씨름이 있고요. 씨름. 네, 근데 흔히 하던 놀이는 아니죠. 남자들은 학교에서 하고 동네 놀이터에서도 수업 시간에. 하려면 하고. 네. 그다음 저희도 했던, 저희 친구들이랑도 했던 놀이는 말뚝박? 아니요. 말타기? 아, 닭싸움인가? 네, 맞아요. 아, 닭싸움, 그건 닭싸움. 많이 했지, 닭싸움. 닭싸움 많이 했죠. 쌈딱대. 한쪽 발을 올려서 허벅지 쪽으로 당겨놓고 땡땡이로, 그쵸? 그렇죠. 균형을 잡으면서 그 균형 감각이 누가 더 있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나뉘어지는 그런 놀이입니다. 아마존님 되게 잘했겠네. 키가 커서. 저는 특히 눌러찍기. 눌러찍기 아, 좋아했고요. 맞아. 저는 특히 그 태권도 도장 다닐 때 태권도 도장에서 많이 시켰어요. 일부러 지금 그래요? 생각해보면 약간 균형 잡기 균형도 잡아야 되고 네. 집중. 그거랑 그러니까 태권도 도장에서 오늘 딱 오네들 뭐 20명이야. 그럼 이제 둘로 딱 갈라가지고 양쪽 벽에 붙여놔. 토너먼트 하는 자리 거예요? 잡고 시작. 그럼 이제 마지막 배틀로얄. 와. 최후의 1위는 누구인가? 맞아.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도 하고 그 닭싸움의 약간 변형이라고 할까? 개싸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는 멍멍이가 아니고 그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이제 그거는 그 스타크래프트 혹시 드라군이라는 유닛 아시나요? 누워. 그다음에 내가 다리하고 양발로 이렇게 딛고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네 발로 하듯이.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다리를 이용해서 상대방의 다리나 팔을 걸어가지고 땅바닥에 넘어뜨리면 이기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우린 닭싸움 하면은 이제 그 오른발잡이 왼발잡이 막 그래가지고 맞아. 쟤는 왼발잡인데 뭐. 우리 뇌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본인들이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인데 발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근데 왼발을 땅에 대고 오른발을 들었거든요. 왼발 저도 왼발을 땅에 대는 게 더 오래 했어요. 그래요. 지금도 그 한 발로 균형 잡기를 하면 오른발보다 왼발을 더 오래 했어요. 저는 오른발이 훨씬 더 오래 근데 또 했었어요. 공을 근력이 찰 다른 때는 거예요. 오른발로 많이 찼고요. 그러니까 왼발이 중심발이라서 그런 거예요. 왼발을 중심을 잡고 오른발로 차는 거죠. 오른발을 쓰는 거죠. 이게 그 좌뇌형, 우뇌형 그거랑 관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균형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이 닭싸움은 뭐 꽤 많은 나라에서 하고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아예 이름이 닭싸움이에요. 무르게인 라라이. 저 인도 발음 맞았나요? 너무 정확했어요. 놀라웠어요. 무르게인 라라이라는 놀이가 있는데 이게 닭싸움이고요. 오른손으로 오른쪽 다리를 들고 왼손으로 뒷짐을 진 채 어렵다. 어깨만 이용해서 상대방을 원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 자세는 좀 다르지만 어깨치기. 예, 그러네. 어깨치기죠. 놀이와 원리는 우리 닭싸움이랑 깨금발 싸움이랑 같죠. 저는 깨금발 싸움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었거든요.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전통놀이 소개하는 곳에서는 깨금발 싸움으로 돼 있고 괄호에서 닭싸움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지역마다 뭐 외발 싸움, 뭐 무릎 싸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닭싸움은 이유를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겠죠. 모양이 마치 닭이 서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불안해 보여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 어릴 때 등치가 되게 작은 편이어서 키가 엄청 작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닭싸움을 하면 키 큰 애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키 큰 애들이 다리로, 그러니까 제 다리를 치는 게 아니라 막 허리 이런 데 훅 치면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툭 쳤지만 저는 거의 뭐 등판을 맞는 그게 거. 아마존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마존님하고 저하고 키 차이가 지금 거의 한 30cm 나는데 이런 사람들 만나면 이제 바로 지기 때문에 그렇죠. 도망 다니느라 엄청 바빴고 이렇게 앞에서 막 달려오면 이렇게 부딪혀갖고는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피하는 거죠. 아.
달려오는 관성으로 애가 뒤로 넘어지게. 도망가게. 그 이렇게 무릎 탁 있잖아요. 넘어지게. 무릎으로 정강이나 이런 데 진짜 아플 만한 데를 콱 찍어서 찍어야 돼요. 왜 이렇게 다 폭력적이야. 진짜. 누구 하나 다쳐야 끝났죠 매일. 그렇죠. 항상 집에 가면 상처야. 그 네. 빨간 양 요두진기 아닌가? 아까진기. 아까진기인가? 맨날 그거 바르고. 자, 좋습니다. 몸으로 하는 운동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몸으로 하는 운동 중에 아까 말씀 나왔던 또 대표적인 놀이가 한 가지 있죠. 말뚝박기. 그렇죠. 이게 완전 재밌죠. 그거는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그렇죠. 아니면 저기 칠판 앞에 거기 나가가지고 교실 앞에 그건 좀 약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도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맞아. 그죠? 좀 나이 들고 많이. 그래서 했구나. 그때는 되게 진짜 너무 위험하게 했어. 막. 근데 그 달려와가지고. 말타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말타기. 말타기 놀이 하고 말뚝박기 같은 용어로 쓰더라고요. 그 진짜 붕 날라서 말타기라고 했어. 3m를 날라서 그냥 꽉 그러니까 내려찍고. 그러다 허리 다치게 나가면 생겼어. 어떡할 거냐고. 실제로 다친 사람 되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초등학생 때 넘어지는 거랑 지금 넘어지는 그쵸. 거랑 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뚝박기를 지금 하라 그랬으면 진짜 허리 아유. 다쳤을 거예요. 그때는 못해. 약간 가볍기도 하고 좀 유연하기도 해서 몸이 좀 그런 걸 받아주지 않았나. 전 지금 하면 그냥 바로 앰뷸런스 옆에다 그쵸. 지금 하면 뭐 바로 대기시켜 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게임이 되게 일방적인 게 밑에 말로 엎드려 있는 사람들은 버티는 거고 나머지는 어쨌든 그걸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니까 점점 더 과격해지잖아요. 막 흔들고 막 나중에 막 간지럽히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맨 뒤에 올라탄 다음에 맨 앞까지 가서 그 맞아, 앞에 기어서 막 뭐 아니, 말뚝으로 딱 된 점프해서 사람한 가고. 가위바위보를 하던가 뭐 이렇게 해서 가위바위보. 가야 되잖아요. 네, 맞죠.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발로 자꾸 밑에 애들을 막 때리고 괴롭혀. 막 발로 차고. 아, 저는 그래서 말타기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떻게 힘들어가지고. 난 왜 기억에 이걸 남녀가 같이 했지?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안 껴주던데. 남자애들끼리 하고. 아 진짜요? 살갑지가 않네 거기는. 초등학교 이후로는 안 해갖고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여중 여고인데도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교복 재밌잖아. 안에 그 체육복 체육복 입고 입고. 교복 치마 이렇게 묶어놓고 그냥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걸리면 선생님들한테 엄청 혼나가지고 엉덩이가 뾰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른 사람. 달려와가지고 내리 찍으면 그래서 아마존님 다 갖췄네. 키 커서 내려찍기 하고 엉덩이로 찍고. 근데 오히려 아마존님 같은 사람 키 커서 뛰어서 탁 앉았는데 자기 다리가 먼저 닿는 거 그러면 아니야? 아웃이지. 다리 질질 끌려. 아웃이네. 불리할 수도 있겠다. 아니 그리고 아마존님 같은 분이 말로 엎드려 있으면 타기가 너무 힘들어. 아 길어서. 너무 높아서. 높으니까 높아서. 뛰어서 거기 못 올라가고 툭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이분- 엉덩이 바짝 올려가지고. 예? 아마존님은 되게 엿장 스님이 타려고 하면 그냥 걸려서 못 올라가게. 못 올라가지. 허벅지까지밖에 못 뛰어. 맞네. 그런 방법이 있지. 저희가 지금 말타기, 말뚝박기 이렇게 두 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말타기란 이름으로 총칭되지만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말타기와 움직임이 없는 말타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타기와 말뚝박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통용해서 쓰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움직이지 않는 말타기는 말뚝박기죠. 가만히 네. 있고 네. 지금 얘기했던 거. 그쵸. 먼저 두 편으로 나눠서 대장을 뽑고 결국은 무너지지 않는 채로 끝까지 간다면 마지막에 가위바위보로 승패가 결정되는 거죠. 잼비숑. 예, 그냥 결국 달려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뾰족한 엉덩이로 기술도 쓰고 간지럽히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이러는데 최종 승부는 가위바위보로 그렇죠. 허무하게 끝나는. 가위바위보 지면은 아주 대역죄인이 되죠. 욕을 그쵸. 그렇게 욕을 가위바위보도 그냥, 아유. 그 공격하는 팀에서는 지면 뒷사람이 또 가위바위보 하면 되는데 아닌가? 반대인가? 한쪽은 가위바위보를 끝까지 다 이겨야만 되고 한쪽은 한 명이라도 이기기만 하면 끝나고 이렇게 되잖아요.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말뚝. 그 사람이 가위바위보 다 이겨야 돼. 다 이겨야 되잖아. 다 뒷사람까지 이겨야 돼. 전부 다. 뒷사람까지. 뒤에 탄 사람들까지. 그런 거 있었어요. 맞아. 나 해봤어. 말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서 있는 사람, 네,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타지도 않은 그 사람이 대장인데, 대장. 예, 그 대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에 탔던 모두와 가위바위보를 해야 돼요. 그죠? 모두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맞죠? 어떻게 다 이기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대장이 대역죄인이 되는 아니, 그런 억울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인가 보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대장이랑 맨 앞에 뛴 사람이랑만 그냥 1대1 승부로 한판승으로 저 두 가지가 기억이 나요, 지금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걸로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이거는 해도 이길 수가 없구나. 한 번 말이 되면 평생 종이구나. 막 이런 느낌. 그런 병폐 때문에 1대1 승부로 끝날 이렇게 1대1이 결승일 수도 좋네. 있겠다. 한 방에 끝나면 좋잖아요. 대표들끼리. 되게 합리적인 지역에 사셨네요. 그럼요. 네. 자, 움직이는 말타기. 이건 움직이는 뭐야? 말타기는 움직이는 말타기. 마부놀이라고 했대요. 마부놀이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어요. 가위바위보로 마부와 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정해요. 보통 꼴찌가 말이고 꼴찌 바로 앞에 사람이 마부가 되는데요. 네.
예, 말은 허리를 굽혀서 마부의 오른쪽 옆구리에 머리를 갖다 댄다. 그러면 마부는 말의 눈을 가려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놀이가 시작되면 말은 이리저리 움직이고 발길질을 해가며 다른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 안 놀아보셨나요? 와 이거 되게 학대 같은데. 이거 저기 그거 아니야? 저기 괴롭힘. 로데오 같은 거 약간 아니야? 그런 느낌인데 사람들 올라타려고 하고 있고 나는 보이진 않고 막 발로 와 나 이건 안 해봤네. 위험하다. 그건 안 해봤어요. 말이 사람을 태웠는데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 계속 말을 해야 되고 몸부림쳐서 말 탄 사람을 떨궈요. 떨어지면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맞네, 로데오네. 네, 저희 동네에서는 뭐 말뚝박기를 주로 했네요. 그렇죠. 말뚝박기가 제일 재밌죠. 이 말타기 놀이는 말이 귀했던 시절에 말타기를 선망하던 사람들이 말의 형상을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흉내를 내다가 이런 놀이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말타기 놀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985년에 출간된 슈투어트 컬린이 쓴 코리안 게임이라는 책에서라고 합니다. 코리안 게임. 그는 말타기 놀이를 노블맨 플레이라고 부르면서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 놀이를 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노블맨. 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소년이 등을 구부리고 다른 두 소년이 각각 양쪽에서 서로의 한 손을 잡은 다음 네 번째 소년이 등에 올라탄다. 비슷한 놀이가 일본의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도 매우 인기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기마전이랑은 다른 거죠? 네. 모자 뺏는. 곧싸움. 고싸움도 했어요. 그럼요. 기마전이랑 다른 거예요? 지금 기마전 얘기하는 거죠? 고싸움은 기마전 이거 아니야? 기마전은 사람이 말이 두 두 명이. 사람이 그 팔로 이렇게 말을 만들고 거기 한 사람 올라가서 각자 모자를 쓰는데 쓰고. 뭐 천군백군 이렇게 나눠져 세 있으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탑 쌓는 거 아니에요? 탑을 쌓는 형태가 되긴 한 두 사람이 그 밑에서 감아 태우는 잡아주는 거죠. 거. 아, 한 사람을 그쵸. 감아 태워서 그 사람이 상대방 모자를 뺐으면 이기는 게 기마전이고 이게 이름이랑 우리가 지금 매칭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혹시? 기마전이 뭐예요? 운동회 때나 볼 수 있어요. 고싸움은 이렇게 나무 같은 걸로 큰 구조물이 있어서 사람을 그 앞에 태우고 그 사람이 밧줄 같은 거로 고의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에 줄을 묶어서 그 줄을 잡고 서 있으면 나머지가 상여를 들듯이 그쵸, 그 고를 드는 거죠. 들어가지고 힘싸움을 하면서 앞에 상대방 고랑 서로 이렇게 부딪혀. 어깨를 맞물리는 형태가 되죠. 고끼리에 약간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밀어서 서로 하고 그럼 앞에 왼 위에 그 대장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서로의 뭐 깃발을 뺐거나 아니면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힘싸움 했던 걸로 그거 기억나요. 올라갔을 때 떨어지면 지금 생각하면은 아찔하죠. 크게 다칠 것 같은데. 그냥 운동 흙바닥에서 했는데 운동장. 아, 곧싸움은 밑에 뭔가 도구가 있네요. 네. 아, 기억난다.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밧줄 같은 거를 손목에 감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놓치면 떨어지니까. 근데 그래서 고싸움에 고에 탔던 맨 앞에 대장으로 탔던 사람들이 다 나중에 보면 손목이 정말 아작이 나 있더라고요. 약간 보호대 같은 걸 하고 밧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꽉 잡고 했는데 근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역시 엔딩은 기억이 나지 않아. 곧싸움은 볏짚으로 고를 만들어서 네네네.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건데 힘이 붙여서 그 고가 땅에 닿으면 지는 거래요. 그럼 위에 대장들끼리는 그냥 이렇게 응원만 하는 거구나. 음. 앞으로 뒤로 뭐 이런 것만 하는 거구나. 근데 곧싸움은 진짜 정말 전통놀이여서 애들끼리 할 수는 없는 놀이 아니에요? 애들이 하긴 좀 어렵죠. 초등학교 때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 거죠? 운동회나 대회. 마치 그냥 그거는 뭐 싸움이라기보다 그때는 약간 그런 퍼레이드처럼 하지 않았어요? 축제 뭐 이런 거. 그랬나? 경기 방법이 고가 만들어지면 이웃 마을 사람들과 군놀이를 하면서 자기 마을의 승리를 기원하며 고를 올리는 거래요. 싸우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과 작전 회의를 하기도 하고, 예, 자기 편의 곧싸움을 지휘하게 될 줄패장을 선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마을 대항 경기. 마을 대항 경기. 왜냐면 같은 거. 옛날에 맞아요. 그 영농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곧싸움뿐만 아니라 뭐 배짜기 배틀을 하잖아요. 라던가 이렇게 동네별로 서로 대결해서 이긴 동네가 풍년이 들 것이다. 뭐 약간 이런 기원하는 놀이라던가 혹은 추수철쯤 되어서 그러니까 추수 다 끝내고 뭐 그때 한다거나 뭐 이런 놀이들이 많았죠. 그 비슷한 놀이 중에 하나가 차전놀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차전놀이. 예, 그것도 모양이 좀 이렇게 네. 비슷한데.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거 역시 운동회 때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행사처럼 약간 했었던 재현하는 것 같아요. 느낌? 맞아요. 그 옷도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또 같은 옷 이렇게 입혀갖고 색동 옷 입히고 이랬었어요. 요새는 하나? 요새는 운동장에 있는 시간 자체가 없지 않나? 아니 엄마들이 김밥 싸는 거 보면 체육대회에 네. 있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렇게는 안 하겠죠 아마. 뭐 달리기 정도 하겠죠. 치어리도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학부모 달기는 아직 한다 치어리도.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것도 이제 네, 치어리딩도 하더라. 맞아.
이 중에서 말타기랑 말뚝박기랑 제일 비슷한 거는 그나마 기마전인 것 같아요. 기마전. 그렇죠? 가마를 만들어서 서로 네. 겨루는 거. 근데 맞아요. 모양은 고싸움이나 사전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이 고가 되어서 싸우는 그런 형태. 그래서 그런 막 것 떨어뜨리는 같아요. 바닥에 이제 내동댕이 쳐야지 이제 이기는. 근데 전통놀이가 대부분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애들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근데 지금 얘기했던 규모의 놀이들은 그렇게 마을 대항으로 했던 놀이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닭싸움, 씨름 이런 것도 다 어른들이 주로 결국은, 어른들의 네, 유흥이었잖아. 유흥이었잖아. 이 말뚝박기, 말타기 같은 경우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터키, 슬라브족들, 뭐 스페인어권에서도 같은 놀이들이 있대요. 이게 초등학생 때도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남자 여자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데 생각해 보면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남자애들은 더 다이나믹하고 거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고학년이 한 몇 학년 정도? 한 4, 5, 4, 5, 6학년쯤 되면은 아 지금 계속 저기 기억에- 초등학교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곤충 잡으러 간다 이런 거는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갈 수 있는데 공 같은 걸로 논다. 그러면은 야구 예, 야구도 있고 혹시 와리가리 알죠. 테니스 공으로 왔다 테니스 공 갔다 왔다 갔다 그런 거는 여학생이랑 같이 한 기억이 없어요. 응. 남학생들끼리만. 그때 그 여학생들은 고무줄 놀이 그쵸 했어요. 거무줄놀이 네. 하고 그럼 우리는 또 가위 들고 가서 막 다 끊어. 끊고 막 쫓아와서 맞고 막 짝피고 이런 건 했었는데 같이. 짝 피고 아 피구. 근데 피구도 여자들 중에서는 운동신경이 좋은 정말 멋있는 선수급 친구들, 애들이 있어요. 네, 그 친구들만 통키 했지. 같은 애들. 제 기억에는 진짜 여자 남자 좀 구분해서 놀았어요. 음. 같이 노는 일이 너무 드물어서 심지어 저희가 남자애들 부를 때는 이렇게 마조나 부르지도 않죠. 야 아마존 앞에 야 붙여서 야 엿장수 야 약간 이렇게. 이제 대결 구도가 되는 네, 시기겠죠. 그래서 오히려 같이 너무 놀면은 쟤 뭐야 이렇게 하고 뭐 지금보다도 더 여자는 여자답고 남자는 남자답게 이렇게 좀 구분을 다른 부분은 있지만 너무 일부러라도 다르게 놀아야 된다. 나는 남자니까 뭐 이런 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2차 성징이 슬슬 오기 시작하는 때였기 때문에 이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더, 이제 알아볼 수 네,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서로 맞아요. 저 아이들은 나와 다른 존재구나를 이제 느끼기 시작하니까 선생님들도 아마 좀 신경을 쓰셨을 그래서 테고. 더욱 더 이제 1대1로 많이 놀지 않나요? 그렇게 되니까. 아, 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 놀이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지. 벌써? 남자 여자 벌써. 둘이 이렇게 있고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럼 엄청 놀림 받았을 텐데. 네, 할래리 꼴래리 뭐 이런 맞아 거. 맞아. 그랬구나. 짝피고 할 아니, 때 그 잘 막아주기만 해도 이분들, 막 엄청 이분들 놀리는데. 초등학교 때 어디에 앉아 있는지 나 기억나. 내가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제가. 다 그래서 딱 보셨어요? 이렇게 보면서 아,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놀이하면 저는 단연 고무줄놀이에요. 정말. 고무줄. 10분 쉬는 시간에도 딱 종치면 나가서 하는 거죠. 음. 그 전 10분에 뭐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를 바로 얘기하면서 이번에 누구 차례, 누구 차례. 예. 고무줄은 그리고 한 며칠만 있으면 누더기가 되고 이렇게 묵사발림처럼 끊고 도망가는 애 때문에 또 묶어 맞아, 묶어 묶어. 검은색 아유. 그거. 아 근데 내가 진짜 기가 막힌 고무줄놀이 하는 친구가 기억이 났어요 지금. 네. 덤블링 하듯이 손을 땅에 짚고 맞아요. 물구나무로 이렇게 해요. 해갖고 다리로 그 맞아요. 키 높이에 있는 그거를 내려 와가지고 뭐 하던데. 네네네. 지금 생각났어. 그 그 단계가 있어요. 왜냐면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죠. 바닥에서 시작해서 막 발목에 했다가 무릎에 무릎에 했다가 하고. 뭐 허벅지 했다가 엉덩이, 맞아, 허리, 그다음에 맞아. 겨드랑이 했다가 어깨 어. 했다가 그다음에 목, 맞아. 뭐 귀, 그다음에 그러니까 머리, 그다음에 팔 이렇게 이게 제일 높은 거야. 팔을 이렇게 팔을 들어. 네, 팔을 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들어서. 그 높이에 있는 근데 거를 그걸 하려면 발만 올려갖고는 그러니까 안 손으로 되죠. 하는 게 아니라 앵간한 발로 키로 안 하잖아. 돼. 그래서 점프해가지고. 덤블링해서 물구나무 서면서 발로 그 내려와서. 줄을 갖고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아니 난 이해가 안 가게. 내려왔잖아 일단. 내려왔는데 그럼 그건 이미 그러면 어떻게 해, 그 고무줄을? 그 고무줄을 발목에서 무릎 사이에 걸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를 놓치지 않게 그 장력을 딱 해갖고 발목에 건 채로 발을 움직이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그 물구나무 이렇게 해갖고. 전 물구나무까지는 못하고 근데 한 목이나 이쯤 되면 이제 발로 내릴 수는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은 좀 과격해지고 여자들 완전 멋있어 과격해 이거 내가 봤을 때 고무줄놀이도. 과격하지. 그래도 누구를 이렇게 네. 다치게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 손 들고 있는 애를 갖다가 그 물구나무에서 잘못해서 발로 얼굴을 안면 강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그 않아요. 정도 기술이 되는 네. 애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앙심을 품고 그래서 그렇게 민첩하게 또 점프까지 잘하는 친구가 우리 편이어야 돼가지고 맞아요. 편먹기 할 때 진짜. 편먹기 전에 신경전이 대단했죠. 그리고 고무줄의 장력이 너무 세면 맞아. 줄 터져서 큰 부상을 입기 때문에 맞아 그랬지. 그래서- 튕기면 얼굴에 맞고 그래서 들고. 그 장력을 적절히 유지해 주는 게 그리고 너무 헐거우면 고무줄 뛰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맞아요. 헐거우면 그래서 엉켜가지고 네. 발에 이제 그리고 네가 헐겁게 잡아서 죽은 거니까 이거는 치면 안 된다부터 해서 싸움 나고 그리고 그거를 땡기고 있을 때 다리에 이렇게 하고 있을 때는 전혀 안 무서운데 그게 뭐 좀 올라와서 어깨나 목 이런데 얼굴 높이로 들고 있으면 진짜 떨리거든. 이거 끊어지면 내 맞아. 얼굴에 강타하기 때문에 그렇겠네. 그럴 때 끊고 가면 진짜 그 끊고 간 애는 그날 담임 선생님한테 가야죠. 아니 근데 보통 우리는 그걸 노리죠. 무릎 이런데 허리 이런 재미가 없잖아. 아니 묵사발님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분 아니기 너무 다행이다. 그 뭐지 생활기록부 좀 보고 싶어. 뭐라고 써 있는지 산만하다 해서 안 끝났을 것 같아. 상담이 필요하다. 얘가 검은색만 쓰고 있어요. 캠프 가서도 그 인성검사 이런 거 하면 따로 다시 만나야 되고 말이야. 근데 저는 딱 뭐 5학년 그때 정도까지만 그러고 놀았지. 나 계속 영화 보러 다녔어요. 혼자서. 영화가 사람 만들었네. 그렇죠. 고무줄 놀이는 저는 맨날 이렇게 보고 끊고 이런 것만 해서 뭐 저게 재밌지 하다가 제 기억으로는 친척 집에 놀러 갔을 때 친척 누나가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더라고. 정체성을 재밌어요. 찾았어요. 재밌어. 그 뒤로는 또 안 한 것 같은데 이래서 하는구나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잘하는 그 선수들 경기를 볼 때면 엄청 쾌감 느껴지고 맞아요. 대리만족 느껴지잖아요. 저 축구 못하지만 축구 골 넣을 때 엄청 막 흥분하는 그렇죠. 것처럼 맞아. 기술을 막 보여주는 거죠. 고무줄 할 때 그 친구들의 다리 고무줄 감아가면서 밟고 치고 풀고 맞아요. 뛰고 이런 그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감탄하고 그 친구가 내 편이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더 어깨 으쓱하고 그랬던 것까지 고무줄도 기억이 그리고 납니다. 한 줄짜리가 있고 두 줄짜리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한 맞아, 줄을 할 때는 한 줄이 쉬워요. 한 줄은 대체로 스킬을 많이 쓰지 않아. 기술이 많지 않은데 두 줄짜리는 그냥 처음에는 쿵쾅 뛰는 것만 하다가 나중에 가면 한 줄 사이로 다리를 넣어서 다른 한 줄을 뭐 끌어온다거나 줄을 여러 번 맞아. 꼬은 다음에 그걸 끌어가지고- 순식간에 풀고 네, 맞아. 돌고 뭐 이런 난이도가 되게 돌렸다가 높아요. 밟고 풀었다가 꺾고 막 이렇게. 그거 게다가 심지어 노래에 맞춰서 박자대로 해야 되기 그럼요. 때문에 그래서 이거 체력이 엄청 생각해보니까 필요해요. 밤에 이 각자 집에서 항상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죠. 어디 이거 연습했어요. 어디 진짜. 나무 의자 나무나 의자에 묶어놓고. 이렇게 딱 묶어놓고 네. 계속 단계별로. 맞아요. 그리고 저는 동생 데리고 나가서 동생한테 잡고 있어 한쪽을. 맞아요. 어디다 한 군데 묶어놓고 나무에 네가 잡아. 묶어놓고 한 명이 해가지고 내일 우리가 경기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죠. 진짜 그랬어요. 훈련했어. 올림픽 못지않은 아니, 열정이었어. 달밤에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여자애들이 계속 그걸 하는 걸 내가 기억이 나. 밤에. 근데 그 노래도 약간 그 저는 재밌는 노래 되게 많았을 텐데 좀 이상한 노래만 많이 기억나요. 제일 기억나는 거 이거야. 전우의 시. 그러니까 왜 전후의 시체를 넘고 왜 넘어가 앞으로 고무줄 앞으로 가야 노래였을까? 될까요? 네. 반공교육. 네, 그때는 낙동강아 저희가 잘 있거라. 휴전한 지 얼마 안 우리는 돼서 전진한다. 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니 휴전한 지 얼마 안 돼. 그리고 그거 금강산 찾아가자 그거 진짜 많이 일만이죠. 했어. 그렇죠. 다 그런 거네. 네. 그러니까 통일시키자는 그런 개념으로 노래가 주로 그런 쪽이었어. 금강산을 가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노래도 많았을 텐데. 그렇죠. 꽃가신, 진짜 꽃가신. 꽃가신이 뭐예요? 꽃가신? 꽃가신 찾아와라 신발 좀 신게. 근데 꽃가신 왜 갑자기 생각나지? 아니 진짜 고무줄 요리하면 음악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고무줄로 기차놀이도 하지 않았나? 나 고무줄 안에 사람들 쭉쭉 들어가가지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산골짜기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이런 거. 동요란 동요는 다 넣고 네. 그리고 세 박자 노래와 네 박자 노래가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가 또 달라가지고 꽃가신 그거예요. 그거. 개나리 노란 꽃가신. 꽃그늘 아래 아. 그 맞다, 가지런히 맞다. 모여있는 꽃가신 하나. 사과는 맞네. 살짝 신벗어 놓고 맨발로 한들한들 나들이 간. 나들이 애가 근데 신발을 벗어놓고 가지 왜? 그러니까 그거 내가 좀 섬뜩하다. 애는 신발 벗었고 아, 애는 이런 어디 노래도 갔지? 있었어. 기차 끌려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도깨비 나라. 아 진짜 그거는 생각이 나네요. 이때 유행했던 노래들을 찾아보면 대부분은 뭐 교과서에 실린 노래들이에요. 갑작스럽게 대유행을 해서 그 시절 부쩍 더 많이 해서 그 시절에 교과서에 실렸던 노래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군가나 뭐 국민가요 같은 것도 많이 불렸고요. 문득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음. 신데렐라 마지막에
얼마나 울었을까요? 샤바 샤바 하이 샤바 1900 몇십 몇 80 년도 몇 이거 년도. 하는데 그거를 1981년도 82년도 막 해서 90 몇 년도까지 왔던 것 같아. 90 몇 년도 막 지금 그럼 어떻게 돼요? 2020년이라 되나? 와 어렵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런 놀이들을 요즘 애들은 아무도 안 하죠. 고무줄 아무도 안 하죠. 해요? 고무줄한 건 못 본 것 같은데 어디선가 하고 있지 않을까? 애들 하나? 근데 고무줄 같은 놀이는 종합적인 놀이잖아요. 운동도 되고 리듬감도 키우고 그러니까. 노래도 해야 되고. 네, 놀이도 해야 되고 박자도 협동성도 맞춰야 좋아야 되고. 그렇죠. 같이 해야 하고 그래서 이런 류의 놀이들은 지역 회관 같은 데서 청소년 회관이나 그런 교육 기관에서 함께하는 놀이로 많이 소개를 하고 그렇게 배웠던 친구들이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면서 뭐 아직도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규 과목으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체육 학원도 있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예, 체육 줄넘기 같은 과목에. 것도 음악 단체 줄넘기 이런 거. 음악 줄넘기란 이름으로 음악 틀어놓고 하잖아요. 이렇게 뛰면서 음악에 맞춰가지고 하는 덕분에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리듬감을 같이 키우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걸로 그러니까, 많이 재밌게 각광을 받고 음악 줄넘기 있어요. 엄청 어렵더라고요. 네, 그것도 와, 봤는데 같이 와, 만들어요. 대열도 만들고 막 장난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막 뛰는 네. 게 착착착착착착착 하는데 발이 엄청 가볍고 보이질 않아 막 줄이 어떻게 뭐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유튜브 줄을 2개씩 돌리고 외국 말이에요. 맞아요. 친구들 하는 거 보면 막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빨리 하는 그거 맞죠? 왜 두 개를 막 막 돌리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저는 그냥 흑인 아이들 노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영상 같은 그러니까 데서. 그런 거 하나. 근데 우리나라 애들이 하더라니까요. 그걸 오. 가르치나 봐요. 좋네. 그런 건 좋다. 배워보고 싶다. 말뚝 박기는 학원에서 안 가르치죠. 무릎이 안 못 가르치는 네. 것 같아요. 못 봤죠. 아 근데 위험하잖아. 아까 그거는. 거기 태권도 학원에서 했다지 않았어요? 닭싸움. 아 닭싸움이었구나. 그 줄넘기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장판을 자극해서 키 키 큰다고. 크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지금은 성장판이 자극되는 게 아니라 도가니가 나갑니다. 지금 줄넘기 하면 큰일 나요. 아, 고무줄 놀이를 보면서 어떻게 했더라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엄청 진짜 뭔가 뜨거워졌어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다리 사이에 그 고무줄을 엮어서 하는 기술이 엄청나요. 유튜브에 고무줄 놀이 하는 영상 있어요? 네, 옛날 영상인가? 요즘 애들? 요즘 애들인데,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애들은 더 잘할 것 같아요. 기술이 아주 네.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세 줄 고무줄을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앞으로 가면서 네. 한 칸 넘어가고 셋이서 같이 돌면서. 고무줄 놀이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소개되는 건 역시 다이어트였어요. 그렇죠. 웬만한 에어로빅이나 줌바 댄스보다도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러네. 네. 한 박자도 쉬지 않잖아요. 네. 계속 뛰니까. 계속 쉴 틈이 없네. 움직이니까. 쉴 틈이 없어. 그 저거를 발 뒤꿈치가 쿵쿵거리게 뛰어선 절대 제 박자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뒤꿈치도 아플 뿐더러. 그래서 맨발로 하죠. 양말 신고. 맞아요. 그래서 그죠? 양말 구멍 나고 엄마한테 혼나고 새카매지고. 고무줄 놀이가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764년에 숙종 때예요. 청나라의 짝퉁방이라는 사람이 고무줄을 들여온 후에 숙종이 이를 백성들에게 널리 쓰라고 명했대요. 이후에 고무줄 놀이가 생겼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오래됐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일상적으로 널리 보급이 된 게 근대기인 만큼 그 고무줄 생산이 1920년에 됐대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더 활발하게 동네에서 놀이로 자리 잡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노래에 맞춰서 박자 맞춰 뛰는 거니까 아마도 서양식 박자의 이런 노래들이 들어온 것과 그렇죠. 좀 시대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형태의 고무줄 놀이는 뭐 어쩔 수 없이 일제시대 이후에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죠.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 그 에피소드를 찾아 들으시면 적당히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향토 오락이라는 책을 썼대요. 거기에 우리 놀이에 대한 소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을 중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손놀이 가볼까요? 손놀이 하면 또 이분- 주먹 싸움이. 손놀이 중에 제일 재밌겠던 건 제로. 제로 맞아. 그런 것도 맞아, 있었어. 손목 맞고 막. 맞아. 손놀이 놀이. 이건 뭐라고 해 이거? 대대 아닌데 뭐지? 그거 뭐지? 그거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이 게임? 근데 손 난 뒤집는 이거는 거 이게 뭐죠? 보이지도 않는데 왜 때리는지를 모르겠어. 같이 이게- 가면 때리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나랑 얘랑 대칭으면은 넘어가는 거야. 내가 판이. 이렇게 하면 맞는 거지. 얘가 이렇게 해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그러니까, 내 거야. 말은- 똑같이 맞춰야 자 돼. 이렇게가 뭔지 지금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자 지금 저희가
이 소리는 고양이의 소리. 찰진. 손바닥을 엎어놓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서 대칭이 되는 손을 뒤집어야 괜찮은 거고 같은 손을 뒤집으면 맞아야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름이에요? 이 놀이 놀이의 이름 아시는 분?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때리는 거 싫어했어요. 그리고 가위바위보도 싫어했고. 그럼 대부분의 자, 놀이를 못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저와의 싸움을 좋아했어요. 그거 혼자 놀아야 되잖아요. 혼자 놀 수 있는 거, 공기놀이. 공기. 예, 그래서 공기놀이는 아시죠? 5개의 공기를 그렇죠. 일단 전체를 뿌려놓고 이거를 하나씩 잡아서 위로 던지고 다음 공기를 잡고 하나씩 잡고 두 개씩 잡고. 그렇죠. 그다음 2개 잡고 하나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씩 던지면서 나머지들을 하나씩 잡는 거고 그 다음에는 2개씩 잡고 3개씩 잡고 4개 잡은 다음에 5개는 손에 모아놓은 공기를 이렇게 손등을 뒤집어서 한 번에 던진 다음에 손등에 5개를 다 놔야죠.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밑으로 잡느냐 아니면 위로 이렇게 쫙 잡느냐. 근데 예. 나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는데 왜 공기예요? 지금 궁금해.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해놓고서. 이게 공기를 이 그런가? 공간을 가르는 이런 느낌이 그래서 공기인가? 공기놀이. 근데 기계.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는 공기 대부분 플라스틱 2개 이렇게 합치는 거에다가 안에 이렇게 조그마한 철 뭐 네. 이렇게 자석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철가루 비슷한 거 이렇게 근데 그거는 무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조를 했었죠. 그거 여러 개 그쵸. 사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에다가 더 넣고. 엄청 무거워. 전 돌로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할머니 말씀을 들어봤을 때도 예전에는 다 돌로 했대요. 저희 돌멩이. 할머니는 그거 일본 노래 하면서 하셨어요, 그거를. 일본어로 그쵸, 그쵸. 된 노래를 옛날에. 막 부르시면서 일제 강점기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쵸. 그 시절에 노래 배웠던 노래를 뭐라고 하시면서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공기를 5개가 아니라 한 3, 40개 이렇게 바닥에 깔아놓고 하는 공기를 그래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양쪽에서 둘이 시작 하면은 하나씩 이렇게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아, 그래요? 마지막에 몇 개 땄는지를 대결하는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 힘겨루기네. 주로는 땅 따먹기랑 비슷한 것 같아. 땅 따먹기랑 많이 얘기를 같이 하고 네. 있고 주로는 그 돌을 4개에서 6개 정도를 사용한대요. 그리고 한 손에 공기 탁 들어가는. 예, 그렇죠. 공기놀이란 공기를 공중에 던졌다가 받는 유희 예, 그런 놀이인데 주로 실내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여자 아이들이 많이 즐기는 놀이죠. 네. 지역마다 부르는 이름도 또 공기를 만드는 재료도 놀이 방법도 좀 다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공기를 받으면 가뭄이 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왜 그 얘기가 공기를 하다 보면 농사 망친다 이런 뜻이래요. 그 약간 정도로 약간 노름이나 이런 거에 빠지는 막 것처럼. 그런 것처럼 너무 그거에 몰입성이 커서 많이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 남자들 안 껴줬을까? 그 남자친구들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거리는 놀이들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인가 공기놀이 진짜 잘하는 남자애가 있었거든요. 네. 걔는 5개를 동시에 뒤로 당겨가지고 이렇게 잡는 이거를 한 번에 5개 동시에 잡는 게 아니라 탁 띄운 다음에 착착착 맞아, 이렇게 하면서 맞아. 3번에 나눠 잡고 2번에 나눠 잡고 막 이렇게 기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횟수로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5년, 10년 맞아, 맞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2번에 나눠 잡으면은 5개 잡았지만 10년으로 쳐주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걔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진짜 잘하는 그 남자애가 홍콩 카지노 영화 보면 이렇게 주사위로 흔든 다음에 빡. 그분 그런 거 하시는 거 공기놀이는 지역에 따라서 노는 방법도 다르고 부르는 이름도 제각각이었는데요. 짜게, 짜게받기, 짜구, 자세 쫓기, 깔래, 찰개, 빤돌이, 독뱉기, 독잡이, 공구뱉기, 공기잡이, 독주워먹기, 독줍기, 독찢기, 알독치기, 조세받기, 조개질, 좌질, 조아질, 조알채기, 조알잡기, 닭짝거리 등 대박. 왜 이렇게 많어? 진짜 너무 많죠. 언제 끝나나 하셨죠? 이렇게 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지역 곳곳에서 많이들 놀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뭄 온다는 소리가 나왔구나. 얼마나 재밌었으면. 네, 돌만 가지고 노는 건 아니어서 바닷가에서는 고동 조개. 껍질, 예, 조개, 소라 껍데기 이런 걸로도 했고 콩이나 살구씨 이런 거를 이용하기도 했대요. 진흙을 둥글게 뭉쳐서 공깃돌로 쓴 예도 있었다고 하고요. 뉴질랜드나 몽골처럼 초원 지역에서는 양의 발목뼈나 등뼈로 공기를 만들기도 했대요. 그걸 깎아서.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어디서나 주변에서 찾기 쉬운 재료로 그러네. 그냥 손쉽게
놀 수 있었던 건데 단순한 게임 방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적당한 기술이 필요로 하는 그래서 오랫동안 놀았던 것 같고 최근에도 이걸로 노는 거 봤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이. 하나 사고 싶다 공기 어. 오랜만에. 저는 재밌을 손이 것 커서 같아요. 어릴 때 되게 유리했어요. 공기놀이 할 때.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손에 5개를 다 잡는데 조금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공기놀이 진짜 좋아했었는데. 외국에서도 비슷한 놀이가 있어요. 서양에서 잭스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잭스톤 또는 너클본즈라고 불리는 놀이가 공기놀이랑 같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금속 정육면체 조각을 이용해서 노는 또 공기놀이가 있고 브라질에도 같은 놀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기록에도 남아있는 놀이래요. 오, 유서 깊은 진짜 놀이라고 소개가 오래됐다. 되어 있어요. 돌만 있으면 다 있구나 진짜. 네. 그러니까요. 공기는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묻고 제가 답한다. 아니, 궁금하셔서 찾아봤는데 찾아보시더라고요. 공기 한자가 바둑돌을 들어 올린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오주연 문장 전산고라는 조선시대 백과사전 같은 게 있는데 아 고등학교가 아니고 거기에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미 여자애가 바둑알 10여 개를 갖고 흩어놓는다. 한 개를 공중에 던져 아직 떨어지기 전에 흩어진 돌 2-3개와 같이 움켜쥐고 합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뭐 딱 이런 우리가 걸 아는 했나 보네요. 공기놀이. 그러네 맞아요. 바둑알로 했나 보다. 바둑알은 그래서- 비슷하게 생기긴 그래서 했네요. 공기라고 부르나 보다. 공기놀이. 옛날에는 왜냐면 바둑알이 지금처럼 얄쌍하게 이렇게 그 반원 뭐라고 하지? UFO처럼 모양이 생긴 아니고? 그런 모양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오히려 옛날에가 더 제가 알기로 막 동글동글. 재질도 음. 되게 좋은 뭐 이렇게 상아나 조개 껍질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쓰지 않나? 깎아서? 지금은 플라스틱인가 무슨 돌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바둑돌이랑 공기랑 옛날엔 비슷하게 생겼었나 봐요. 음. 저는 근데 공기놀이보다 실뜨기를 더 많이 해서 손놀이는. 맞아. 실뜨기도 재밌죠. 실뜨기, 실뜨기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실 엉키면 정말 너무 슬퍼. 음. 그 풀다가 짜증나기 때문에 결국은 끊고 다시 새로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엄마들 이불 꿰매는 흰색 명주실. 면사 이렇게 진짜 두꺼운 그런 걸로 했었는데. 실뜨기도 요즘에 새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두뇌 회전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사람이 해가지고 실뜨고 상대방이 그거 네, 다음 거 받아서. 이어서 하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2중으로 3중으로 해서 실을 여러 개 써서 같이 이제 도형을 만들듯이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그런 것도 그런 놀이 가르쳐주는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두뇌전에는 고스톱이죠. 어른들의 놀이. 아니 그 실뜨기 잘하는 분들은 진짜 손가락은 5개밖에 없는데 막 꽃게도 만들고 맞아. 모양을 꽃도 만들어요. 만들고 맞아. 막 별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갖고 로켓도 만들. 저도 간단한 거 몇 개 하다가 와 복잡한 거는 진짜 어렵더라고. 그리고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아.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풀면서 다시 원 형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푸는 걸 항상 실패해요. 손 뚝 빼면 그냥 꼬이니까 맞아. 그걸 다시 풀면서 돌아오는 게 너무 어렵고. 그게 실뜨기가 지는 순간은 모양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뭔가 딱 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풀어지고 스르르. 갈라질 때. 스르르. 맞아요. 손가락 하나 뚝 빠지면 네. 진짜 5손가락 다 써야만 가능한 맞아. 거잖아요. 두뇌전이 좋겠다 정말. 자리에 앉아서 하는 놀이. 지금도 많이 하는 놀이. 한 가지 쎄쎄쎄? 있습니다. 여럿이 하는 놀이. 윷놀이요. 아 윷놀이. 윷놀이 앉아서 하는 거 아니죠.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윷놀이는 이게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집딱 해갖고 밖에서 꽉 아, 앉아 그러네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너무 소극적이게 했나 봐요. 제대로 높이 뛰어가지고 그러네요. 나가면은 바로 마가리. 마당에 멍석 이만한 거 깔고. 그렇죠, 멍석, 멍석. 어. 집 규모가 달라가지고 한복 딱 입고 한복 머리에 이 집신 그 윷놀이는 아주 서서 해야죠. 네. 앉아 있을 수가 없어. 하다 보면 다 일어나. 그것도 있네. 소리 점점 커지고. 윷놀이랑 비슷한 놀이가 부루마블이잖아요. 그 말을 말을 움직인다는 느낌에서 여행 가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긴 한데 주사위 돌려서 그만큼 돌아가는 거니까 윷놀이랑 그렇죠. 그 원리는 좀 비슷하네요. 근데 윷을 던졌을 때 그 쾌감이 진짜. 자, 윷놀이는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윷을 던져 그 결과를 가지고 윷판에 윷말을 사용해서 승부를 겨루는 민속놀이죠. 비교적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놀이. 맞죠. 놀이 규칙, 방법 다 단순하지만 다양한 변수가 있고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맞아. 등에 앞말을 업고 잡는 막, 거. 업고 가고 뭉쳐서 그런 가고 것 때문에 역전시켜버리고 그냥.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우리나라 맞아요. 대표 놀이입니다. 윷놀이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고 개인적으로는 한 해의 운이 좋고 나쁨을 점치는 점술도구로 시작해서 네. 점차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이어지며 놀이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윷놀이에 관한 문헌 자료는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조선에 온 미국인 스튜어트 컬린, 아까도 등장하셨죠? 그분이 한국의 놀이라는 책을 내면서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놀이는 윷놀이다라고 기록을 해서요. 19세기 말까지 널리 즐겼던 놀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노노. 지금 21세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하게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현재도 하고 있어요, 저희. 윷놀이 진짜 재밌는 인기 거. 아주 많습니다. 놀이 방법 다들 아시죠? 먼저 놀이꾼들이 편을 나눠서 앞뒤 순서를 정합니다. 누가 먼저 할 건지 중요하죠.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 예, 한 편에 보통 4개의 윷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윷을 던져서 나온 토개, 걸륜, 모 등의 윷패에 따라 윷말을 옮겨서 4개가 먼저 다 한 바퀴를 돌고 나가는 편이 이기는 거죠. 네. 여기서 잠깐 토개, 걸, 윤, 모 이건 무슨 뜻일까요? 동물. 애니멀. 어? 돼지, 개. 도가 뭐예요? 돼지. 도는 도, 확실히 개. 돼지고. 개는 개는 개. 개는 개. 예. 걸. 걸이 소인가? 보이스 앤 걸. 소인가? 걸. 아. 양. 양. 아, 그럼 양소 말인가 보다. 네. 돼지, 걸. 개, 양, 윷. 양 말소예요. 양소 말이에요. 돼지개 양소말. 말이 제일 빨라서 돼지, 아마 개, 양, 소, 말. 아, 5가지. 말이 제일 빠르니까 제일 좋은 건가 보다. 근데 돼지보다 개가 빠른 거는 좀 돼지, 약간 개, 오는데 양이 개보다 양, 빠른가? 소, 말. 다 먹는 거네. 그 애견인들에게 괜찮겠습니까? 저도 애견인입니다. 자, 윷놀이 규칙에서는 순서 누가 먼저 할지 순서 정하는 거를 시작으로 업고 가기, 잡기, 한 번 더 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윷하고 모는 한 번 더 하죠. 그렇죠. 한 번 더 하는 윷 모가 나오면은 신이 나죠. 그래서 한 윷, 두 윷, 세 윷, 막 아. 두모 막 이렇게 그쵸. 나오면 이제 못 먹어도 고. 그래서 그거 막 이렇게 말 놓는 거에 한 윷 맞아요. 남았네, 뭐 투고, 쓰리고까지 안 남았네 가면 이거 가지고 아휴, 꼭 싸움이 나더라고요. 업고 가게 하는 것도 되게 신나죠. 그게 역전의 그거 발판이잖아요. 네, 내가 있던 자리에 내가 새 말을 해서 거기에 겹치면 같이 두 가는 개씩. 거죠. 아. 두 개씩. 그리고 모서리에서 꺾어가기 위해서 그럼요. 그 자리에 멈춰야 대기하는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윤 4개를 딱 모아가지고 입에서 훅 하고 이렇게 불 불어가지고 아, 진짜 목사님 기술 많이 쓰셨네요. 아니 그거 기운을 넣는 거야. 그거 이렇게 좀 모양을 4개 이렇게 맞춰갖고 살짝 던지면 되게 욕먹고 다시 하라 그러고. 아, 그렇죠.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일정 높이 위로 딱 띄어 올려줘야죠. 그 유출 던지는 그 판에서 벗어나는 게 걸리면 낙이다. 완전히 그쵸, 나가야 낙이지. 낙이다. 뭐 모서리에만 아, 잡혀 그럼요. 있어도 인정이다. 그치. 이거 갖고 한 판 싸우고. 그렇죠. 그리고 몇 퍼센트가 나갔냐 이런 거랑 그리고 뒤집어졌는데 이게 이게 뭐냐 유치냐 애매하게, 그렇죠. 애매하게. 돈이야 아. 개냐 가지고 싸우고. 이게 비디오 판정을 요즘에 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제일 애매한 건 상대방의 이렇게 발 같은 데 걸치면 상대방이 비켜주면서 이렇게 넘기려고 막 아, 맞아. 별거 다 있네요. 가장 핵심이 그게 하나가 다 뒤집어지면 뭔데 그냥 걔가 안 뒤집어지고 있으면 도잖아요. 이거 너무 판이 달라지는 너무 데잖아요. 달라지죠, 진짜. 근데 진짜 단순한 그 규칙인데 그거 네. 가지고 이렇게 몇 시간씩 스릴 해요. 아, 있죠. 이거 만든 사람 천재야. 근데 지금은 사실 명절에 그걸로 돈 내기를 많이 하거든요. 당연하죠. 가족들끼리 이렇게 편 나눠가지고 그럼요. 그 이거 끝나고 뭐 먹을 거 쏠기 뭐 이런 거. 아니, 우리 요즘엔 다 일단 지면 카카오페이로 먼저 다 보내야 돼. 아니 그럼 재미없어요. 현금을 그 판 위에 깔아놓고 해야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재미로 할 때고. 아니 뭐 판돈이 얼마나 세길래 현금이 없을 정도로 판돈을. 어릴 때도 그렇게 하시더니 네, 넘어가시죠. 아 윷놀이 하다가 그 명절에 애들끼리 어른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다가 이제 어른들은 뭐 이렇게 술상 봐서 방에 들어가시고 애들끼리 남아서 한 판 더 하는데 세뱃돈이 한쪽으로 확 몰리고 이런 사태 나갔고 아, 꼭 그쵸. 누구 울고 이게 어른들 나와가지고 그냥 돌려줘라 이게 안 된다 뭐 마당에서 하다가 어른들은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다시 시작하고 다른 걸로 다른 거 조그만 그 네모난 거 있어요. 조그만 네모난 그림 걸로 그려진 예, 거. 그림 그, 꽃 예, 그림 있고 그치. 그걸로, 가냐 안 가냐 예. 그거. 그 꽃의 전투, 예, 꽃전쟁, 예, 그걸로 바뀌는 거고 여기 이제 애들은 이제 계속 그거 하는 거고. 윷도 그 시골에서는 새로 그러니까 직접 만들었어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래갖고 그 나무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도록 진짜 놀았던 기억이 나요. 새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건데 그쵸. 윷놀이를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 손때 같아가지고 반질반질했어요. 근데 그게 또 좋은 나무들은 던졌을 때 소리도 경쾌하고 아, 얼마나 그럼요. 좋다고요. 그리고 모서리를 딱 정확하게 반원 형태로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약간 둥글게. 약간 고기를 살짝 깎아갖고 잘 뒤집어지게. 그리고 또 하나 표시해서 꼭 백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맞아. 백도. 백도로 남의 팀 잡으면 얼마나 좋은데. 아유. 백도 진짜. 아, 그거, 아니 정말 재밌네요. 그 모든 기술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윷놀이에 그 옛날 놀이인데도 그러네요. 불구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그 사라져가는 많은 전통놀이 가운데 거의 유일하지 않아요? 맞아요. 가족들과 다 함께 할 수 있는. 맞아. 예, 설날에 몇 그런 번 놀이인 하세요? 것 같아요. 저희는 진짜 설날에 세배 딱 끝나고 세뱃돈 받잖아요. 그 다음에 다 모여. 그 다음에 자 세뱃돈 묻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바딱바딱한 맞아, 새돈 맞아. 묻어놓고 그 윷놀이 중에 혹시 전략 윷놀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그 아니요. TVN 더 지니어스 그 게임 그게 되게 재밌는 게 근데 윷놀이가 보통 한 사람이 4개의 윷을 던지잖아요. 주사위처럼. 근데 전략 윷놀이는 그게 아니고 그 만약에 저랑 묵사발님이 팀이고 이제 엿장수님이랑 판도라님이 팀이에요. 그러면은 각자 윷을 한 개씩 갖고 있어요. 1인이. 두 사람이 내는 거를 조합해서 그러면 네, 그게 근데 되는 이제 거구나. 각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실 윷을 2개 갖고 있는데 내가 던지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등을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아. 배를 보이게 할 수도 있어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4명이서 각자 윷을 던지는 딱 거야. 던지는데 의도를 줄 수 있는 거죠. 나는 등, 너는 배. 그럼 이제 머리를 눈치로. 잘 짜서 다 같이 배를 던지면 윷이 되는 거고 다 같이 등을 던지면 뭐가 되는 거니까 우리 편이 할 때는 유리하게 던져야 되고 상대편이 할 때는 최대한 덜 가게. 서로 방해하고. 그쵸. 그리고 그냥 뭐가 나온다고 유리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그렇죠. 앞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도가 더 좋을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4명의 각자의 의도가 모여가지고 결국 결과물인 그 윷 몇 칸이 가는지 나오는 건데 아유. 그게 약간 전략을 섞을 수 있어서 되게 근데 그러면 재밌더라고요. 던져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내는 거야? 그냥? 내가 윷을 2개 갖고 있어요. 아. 등만 나오는 거, 배만 나오는 거. 네, 그래서 내는 거구나. 예, 하나, 둘, 셋 하면 딱 던져가지고 그걸 조합해가지고 하는 거죠. 약간 OX 이거 아. 네, 판을 네, 들고 네, 있는 네. 것처럼 해서 꼭 그거 같다. 가위바위보 재밌겠다. 하나 빼기 같이. 맞네, 가위바위보 맞네. 한 다음에 눈치를 딱 보면서 뭘 뺄 것인가. 재밌겠네요. 아 근데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응용 버전이네.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몰라야 맞아요. 스릴이 네. 있죠. 아니, 명절에 이미 술 한잔 하고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니까 만약에 묵사발 아마존 팀이 2칸 뒤에 있고 2칸 앞에 엿장수 판도라 팀이 있어. 그럼 우리는 개가 나와야 저걸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머리를 굴려야죠. 저랑 묵사발님은 개가 나오게 하려면 등을 내야 될까 배를 내야 될까. 그리고 또 저쪽은 걔가 개가 안 나오게. 나오게 하려면 내가 등을 내야 될까 배를 내야 될까 이렇게 그런 그 심리전이 있는 재밌네. 거죠. 재밌겠다. 나중에 해봅시다. 진짜 해봐요. 윷놀이 좋아요. 너무 하고 싶다 얘기하다 보니까. 돈 깔고 돈 깔고. 얼마 걸린 거야? 묻고. 세뱃돈 받고 만나. 저희 저기 다이어트 한지도 꽤 됐는데 이번에 놀이로 한번 묻고. 자, 정월초에서 보름까지 하는 놀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연날리기. 그쵸. 이제 나갑니다. 바람 한창 불 때. 연싸움이 또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아, 예, 유리 연날리기 묻히고 줄 끊기. 진짜. 근데 윷놀이와 연날리기처럼 이렇게 기간을 언제 하는지 이 놀이 시기를 정해놓은 것은 농사일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할까봐. 아, 그렇구나. 네, 특히 연날리기는 이제 밭에 나가서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빈밭에서 하는 빈밭에서 거니까. 해야 하니까 그렇고 또 연초에서 비는 거죠. 올해 올 재앙이 있다면 이 연을 따라 다 가거라 하고 액자를 써서 날려보내며 한 해 동안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연날리기는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여럿이 그렇죠. 모여서 누가 더 높이 날리고 또 누가 손재주가 좋은지 맞아요. 이제 이런 거를 겨루기도 하죠. 정월에는 그런 종류를 주로 많이 했네요. 뭐 부럼 깨고 그렇죠. 이제 1년 동안 건강하길 빌고 부스럼 안 나기를 빌고 뭐. 아 근데 진짜 연날리기 논밭에서 했어요. 저 그래갖고 아니 진짜 거기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누가 이렇게 풀 이렇게 묶어놓은 거 거기 걸려서 넘어지고 연 이렇게 뒤도 안 보고 막 그게 뛰어가다가. 저라고요? 예. 정월에는 풀이 다 말라 죽어갖고 없거든요. 맞네. 그 생각도 못했네. 아니 그 정월쯤에는 논에 빈 논에 물을 대가지고 얼려갖고 썰매 타고 설매. 거기서 근데 연 날리다가 얼음이니까 넘어지고 많이 그랬어요. 맞아요. 그 어렸을 때 뭔가 날리는 거에 약간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있는지 방학 숙제에 있는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무동력기 글라이더 같은 거 하고 연이 있었어요. 연이 이제 방패연 만들기, 가오리연 가오리연, 만들기 맞아. 있는데 나는 만들어가지고 제가 살던 그 아파트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러니까 막혀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연 날리기가 싫었던 게 뭐냐면 연을 날리고 싶으면 연을 들고 겁나 뛰어야 돼. 뛰어야 돼. 겁나 들고 뛰어야 돼. 뛰다가 엄청 연이 뛰어야 돼. 내가 뛰어서 올랐어. 근데 내가 멈추면 가라앉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걸 왜 하는 거야 하다가 나중에 삼촌이 집에 놀러 왔을 때 그때 바람이 많이 부니까 삼촌이 나가자고 해가지고 그때 연이 바람을 타고 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들고 뛰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렇죠. 제대로 나는 감았다 걸. 풀었다 이 줄맛으로. 그쵸. 줄맛인데 그걸 몰랐어요. 맞아. 처음에 띄울 때만 맞아. 조금만 띄워주면
띄워주면 탁 올라가면 그 위에를 받는 건데. 바닷가 가서 해본 적 있는데 바람 많이 부는 날은 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맞아, 그냥 손에서 뛰어. 놓는 순간 훅 연이 올라가죠. 위로 확 올라가요. 확 올라가죠 그냥. 근데 그것도 바람만 가지고 가기에는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바람이 너무 세면 그쵸. 연이 부러지더라고요. 그거를 좀 활용하는 방법이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날리기는 대회 같은 것도 많이 있고 맞아요. 연을 그래서 그 진짜 사람만큼 크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거 띄우면 저 멀리서도 보여요. 그래서 엄청 화려하게 색깔 이렇게 해갖고 꼬리도 너무너무 길게 꼬리에 막 엄청 예쁜 색깔로 이렇게 꼬리도 여러 개 달고 해서 띄우고 그러면 근데 그거는 그냥 실로 하는 게 아니고 되게 두꺼운 이런 걸로 하고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연에 무게가 실리니까 그거를 혼자서 이렇게 하기가 힘든 정도로 그쵸. 어른들이 맞아요, 장갑 맞아요. 끼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그랬죠. 하더라고요. 이 동네 큰 공원 거기 가면은 연날리기 하는 사람 많아요. 맞죠. 요즘에도요? 그럼요 요즘 많아요. 아 공원이 이렇게 한강 거기 고수부지에도 많고. 넓으니까 저희도 근처 바람이 불고. 공원에서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엄청 그 어깨에 힘 딱 들어가가지고 잘하기 어렵죠. 내 연이라면서 저한테 그럼요. 자랑하는 꼬맹이 봤어요. 그러다가 탁 끊기면 진짜 눈물 나지 눈물 나. 그러다가 호수 같은데 딱 떨어지면 그 정말. 줄에다가 이제 깨진 병을 갈아가지고 맞아. 유리 풀을 유리. 매겨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게- 끊게 만드는 거 끊어. 그런 놀이도 맞아. 그런 대회도 했죠. 아니 근데 우리는 진짜 어렸을 때 연을 뭐 한두 명이 날리는 게 아니라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다 연 날리니까 맞아. 막 엉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 엉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끊는 일도 생기고 맞아 재밌게 놀았는데 엉키면 진짜 골치 아파. 맞아요 못 풀어 종이에 대나무로 만든 가느다란 살을 붙이고요. 실을 연결한 후에 하늘로 날려오르게 하는 놀인데요. 연날리기의 연은 솔개를 뜻하는 한자어래요. 예, 공중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비행하는 솔개의 모습을 놀이화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언제부터 연날리기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래된 전통 놀이라는 건 많은 기록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문헌들이 있어요. 이게 그 뭐지 봉화 올리듯이 네. 그 소식 전하는 용도였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미 647년 삼국사기 기록에 인형을 만들어 불을 붙인 후 연에 매달아 띄우자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기록이 불꽃놀이 있어요. 다른 기록들도 소개해 볼게요. 1653년 권벽의 습제집에서는요. 거리의 아이들이 때를 지어 연을 날리는데 종이를 가져다가 몸체와 날개를 만든다. 이런 글이 있고요. 1795년에도 조수삼의 추제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줄을 끊어 연을 날려보내는데 이를 송액이라고 한다. 송액은 나쁜 것들을 떨쳐버리는 거래요. 그러네 아 액을 보내는 거구나. 네, 맞아요. 송별하는 거. 그렇죠. 1804년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석당 유고 중에서 정원에 심은 대나무를 꺾어서 말타기 놀이를 하고 문간에 붙은 그림을 떼내어 연을 만들어 논다. 문간에 예. 붙은 그림을 떼내고 혼났겠군요. 아 그 창호지 그걸로 아니, 문간에 그림이 붙어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마 뭐 수묵화 이런 걸 누가 그려서 붙여놨을 텐데 그 종이로 그걸 떼어갖고 했으니까 그게 대나무 근데 딱 만약에 해서. 되게 비싼 그림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1849년에도 권용정의 한양세시기 중에서 종이로 만든 연을 날리는 놀이는 정월대보름 때부터 점차 성행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어느 때라고 할 게 없이 그냥 꾸준히 그러네요. 매년 항상 했던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액원을 실어서 보내는 송액 영복이라고 하죠. 예, 액을 보내는 그런 행위를 좀 의미 있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연 잘 만드셨어요? 저는 잘 만드는 편이었어요. 연을 만드는 게 재밌는데 사실 그 연 만들기 대나무 탐구 생활에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세트를 팔았잖아요. 맞아요. 연 그래서 세트. 사갖고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걸 사도 항상 대나무 살이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얇고 이런 게 있어서 그 균형 맞춰야 되잖아요. 양쪽에 개조해야죠, 균형이 안 개조. 맞으면 사포로. 이게 안 되니까 막 갈아내고 칼로 맞아. 싹 잘라내고 그러다가 살이 뚝 부러지면 끝나. 또 새로 사야 돼. 근데 어느 정도 또 튼튼하게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걸 창호지로 돌돌 감아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느 무게를 넘기면 얘가 못 뜨니까 맞아요. 또 균형 잡기 어렵더라고요. 연 날리기는요 보통 보름이 지나면 안 했대요. 근데 하면 안 됐대요. 예전에는 실제로. 보름 후에도 연을 날리는 사람이 있으면 고리백정이라고 부르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고리백정은 때를 따라야 하는 걸 때가 지난 뒤에도 하고 있는 사람을 한심하게 이르는 말이래요. 사시사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너무 워낙에 그 농사일 이제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15일 동안 같습니다. 그 정월 축제를 딱 보내고 보름이 네. 딱 끝나면 뭐 그쵸. 액만 보내고 강강술래를 이제 마무리로 그건 추석이고. 잘라주세요 근데 편집 정월 대보름도 보름 대보름이니까 해도 되긴 하겠다. 혼날 몰라. 때. 편집 자 어떠셨어요 오늘? 아 너무 신났네요. 진짜 놀았던 것 같아요 놀이를 한 것 같아 묵사발림의 본체를 알게 된 것 같네요.
엥? 왜요? 저 뭐요? 폭력적인 어린 시절. 아니에요. 저 얼마나 순진했는데요. 생각하니까 되게 어렸을 때 재밌게 논 생각들이 다 나고, 근데 왜 그게 다 사라진 것처럼 없어졌을까? 요새 놀이터 가면은 그렇게 노는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수가 적은 것 같기도 한데, 아이들이 있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뛰는 놀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스마트폰 때문일지 아니면 뭐 어려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뭐 못 놀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아쉽고, 요새 애들은 뭐 하고 놀지? 각자 다 뭐 재밌게 어렸을 때 노는 추억이 있는 거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 놀이가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약간 아쉽습니다. 그 사람의 두뇌가 어릴 때 그 발달하는 그 과정 중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놀 때보다 아무것도 안 할 때 오히려 창의력이 되게 발달한대요. 뭘 하고 놀까를 생각하면서. 근데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놀 게 별로 없어서 장난감도 별로 없고 놀이터에 놀이기구도 많지 않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몸과 그냥 지형지물 있는 것만 갖고 뭐 돌 몇 개 이런 거 갖고 놀던 기억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 세대만 해도. 근데 요즘은 장난감이 너무 잘 돼 있고 키즈 카페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곳에서 노는 게 많아서 우리 같은 놀이를 아마 애들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유튜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게 놀이가 우리는 어릴 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원류를 찾아가 보면 더 옛날에는 어른들이 하는 놀이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애고 어른이고 노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단순한 것 가지고 재밌게 놀 수 있는데 우리는 사실 좀 지금은 그런 거를 좀 지루하게 여기는 것 같은 게 너무 자극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편 또 생각하기를 귀찮아하고 생각하지 않아도 할 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유튜브 틀어놓고 넷플릭스 틀어놓으면 뭐 3일도 그냥 갈걸요?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친구의 단위인 것 같아요. 저희는 술래잡기를 하려고 해도 서너 명이서 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열댓 명. 우르르 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리고 동네마다 규칙이 다른 것도 있지만 알고 있는 규칙도 매번 바꿔서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만들고 오늘은 어떻게 하고 궁리를 하는 재미? 때로는 그래서 의견 차이가 있으면 그 조율을 하는 사회화되는 과정.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은 좀 차이라면 그런 게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대안학교에서 옛날 놀이 다시 엄청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말 공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프로그램에서 소개도 하고 친구들이 아니라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놀이들의 뭐 응용 방법 이런 거를 소개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 제가 막 그렇게 밖에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렇게 막 놀다가 어느 순간에 뭘 했냐 딱 고민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그때 이제 물론 전자 오락실, 그 오락실도 많았지만 미니카 조그만 거에 건전지 2개 넣고 모터를 뭐 일본 그 모터 유명한 뭐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데서 만든 그런 게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걸 만들어 놓고 이 뱅글뱅글 도는 쳇바퀴 같은 그 도로 안에다 넣어놓고 누가 빨리 이제 들어오나 이걸로 이제 겨루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이게 어찌 보면 장난감인데 굉장히 축소시킨 그 자동차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기술이 좋아진 거죠. 과학의 발전이죠. 금액도 낮아지면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의 발전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 부딪히면서 이렇게 놀이도 하고 그런 창의적이나 이런 식으로 뭐 궁리도 하면서 했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에서도 뭐 결국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다 기술의 발전, 과학의 발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어른들이나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조금은 이렇게 아이들이 몸을 움직여서 뇌도 몸이잖아요. 이렇게 뛰어놀고 막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선택지를 다양하게.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안 하면 멍게처럼 뇌를 먹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자동차를 만들 때도 미니카 만들 때도 저는 우리가 뭘 했냐면 막 모터를 개조하고 공기 저항이나 이런 걸 막 어렸을 때도 막 생각을 해서 막 그때 날개를 붙이고 그쵸. 뭐 타이어를 광폭으로 넓혀야 되고 이런 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창의력도 그쪽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막 이런 거는 네 밖에서 놀면 안 돼. 뭐 땅 따먹기를 하면 안 돼. 막 이런 분위기나 아니면 그런 걸 다 없애버리는 놀이터도 다 우레탄이나 뭐 이런 걸로 다 깔아버리고 아예 흙을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다른 측면의 우려가 네.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부딪힐 수 있는 걸 방해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는가. 싸울 수 있죠. 근데 그걸 못 견디고 개입하는 어른들이 많기는 하니까요.
좀 균형을 맞춰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외국에는 그래서 다시 몸을 많이 쓰는 놀이터를 만드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놀이터에 놀이기구를 놓는 게 아니라 놀이터 자체가 자연경관처럼 뭐 통나무를 갖다 놓는다거나 아니면 언덕과 이렇게 굴이 있다거나 그냥 되게 단순하지만 아이들이 그 안에서 너무 단순해서 놀이기구가 없는데 놀 걸 찾아내게 만드는 놀이터 환경을 또 그렇게 바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우리들도 나가서 놀 수 있잖아요. 막 흙먼지 막 날리면서. 남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부실 거잖아요. 부시면 다시 만들어야죠. 또 구해 와야죠. 또. 인내심을 배우게 되네요. 네.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저도 어린 시절로 돌아갔던 것도 재미있었지만 인상적이었던 글이 하나 있어요. 놀이 시간이 줄어들수록 어린 시절도 줄어듭니다. 아. 네, 이 글을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스마트폰은 2-3시간 가지고 노는 게 너무 쉬운데 도구가 없이 논다. 이건 좀 못 견디는 친구들이 있죠. 서로 간에 타협을 해야 하는 것도 많고 규칙을 조정하거나 심지어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자체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걸 헤쳐나가는 경험이 놀이이고 재미인 것 같아요. 놀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 계속 응용하며 재미를 찾아가던 우리 어린 시절처럼 지금 우리 어른들도 하루하루 즐겁게 신나게 재미있는 거리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판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놀았습니다. 댓글과 정말 잘 좋아요 놀았네요, 해주세요. 아 흙먼지. 정월에는 그런 근데 종류를 주로 많이 했네요. 뭐 부럼 깨고 아 맞아 맞아. 이제 1년 동안 건강하길 빌고 부스러 만나길 빌고 제가 얘기하세요. 다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연날리기가 진짜 이해가 안 내가 지금 갔던 얘기하려고 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얘기하라고. 무슨 인터넷 내 이거 알았어, 얘기하세요. 아니야 빨리 해. 아 여전히 말 끝나고 했어야지 어떻게 자르라고. 다시 해. 너부터 해. 역 내가 날리기. 기억을 까먹지 않으려고. 하세요. 까먹었지?